기법을 자신 있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SBS. 진짜 이 부분 하나만 제대로 이완시켜줘도 하면 여기만 이완이 되겠어요? 얘들 전체가 다 느슨해지고 후두학원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컴프레션 시키지만 얘를 또 힘을 또 아래 방향으로 주면서 C0, C1까지도 컴프레션 시켜주고 C1, C2까지 컴프레션 시키고 선생님들 영상 다 받고 또 다시 복습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컴프레션 시켜주고 이렇게 컴프레션 시켜주고 이 밑에 방향으로 컴프레션 얘도 관절면에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을? 얘의 SBS에 집중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단순히 SBS만 집중하는 게 아니야. 얘 전체를 그냥 집중을 하는 거야. 그리고 C0, C1에 집중을 하는 거고 C1, C2에 집중하는 거고 C2, C3에 집중하고 조금 더 가면 C3, C3, 4, 5가 뭐죠? 스윙 러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또 이완시켜 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가면 CT 정션까지도 가요. 더 조금씩 가면 상부 흉추 종합신경절 있는 부위도 조금씩 풀어줄 수 있어요. 제너럴하게. 아주 많이 그쪽이 아주 개별적으로 아주 많이 이렇게 이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쑥 이완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럼 원장님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저는 솔직히 아까 제가 종종 제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구글 이미지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우연히 이 그림을 보다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우연히 보는데 원장님들 뇌하수체가 정맥동은 어디에 들어있다? 이게 지금 정맥동이잖아요, 원장님들. 정맥동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원장님들 머릿속으로 대답해봐요. 정맥동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죠? 세뇌되었잖아요. 주라마타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주라마타예요. 뇌를 싸고 있는 뇌실질을 얘들이 두 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정맥동 있는 데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정맥동이 들어있다고요. 어, 근데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도 실은 여기에 있는데 또 여기에도 또 있네. 정맥동 안에도 있네. 그 정맥동 안에 뇌신경도 웬만한 것들 다 어디에 있다고? 주라마타 이 캐버너스 사이너스를 뚫고 들어가네. 그럼 얘들이 이쪽 주라마타를 뚫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와서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3차 신경통이라든지 그러니까 모 원장님이 저한테 환자를 보내줬거든요. 왜냐면 이 환자가 60대 초반인가 60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되는데 1년 넘게 한의원 여기저기 다니고 양방 여기저기 다 다니고 구안화사 후유증으로 이게 완전히 이렇게 잘 안 나와가지고 웬만한 쪽으로 엄청 등수 좋은 편이긴 한데 진짜 웬만한 쪽으로 받아도 호전되질 않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실은 이분은 처음부터 타지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치료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드라마타 있는 데만 전체적으로 이완을 시켜주고 이쪽 나와 있는 데만 풀어주니까 그날 웬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그날 1년 넘게 고생하던 사람이. 물론 우리가 구안화사를 볼 때 원장님들 잘 안 나는 이유가 우리가 매선을 많이 만약에 맨 처음에 이쪽이 구안화사가 왔다면 오른쪽이 구안화사가 어디게 돌아가는 거죠? 이쪽으로 힘을 못 쓰니까 이쪽으로 돌아가고 반대쪽으로 돌아가는데 힘을 못 쓰니까 맞죠? 왜냐하면 구안화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전서 피복이 벗겨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서 피복이 벗겨졌기 때문에 속도가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얘들은 못 따라가고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이다가 얘만 수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안화사가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쪽이 약화가 돼. 그때는 아예 못 따라가니까 아예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됐지만 다 나았다고 했을 때 되면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왜? 얘들이 힘이 없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밀리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얘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난성질환 환자일 때는 그 부분을 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쪽 힘이 없기 때문에. 왜? 사용을 안 했으니까 위치가 와 있잖아. 근육이. 근력, 위치, 근 감소가 와 있는 거예요, 원장님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운동시켜야 되는 거야. 어떻게 운동시킬까? 포스틱 같은 거 붙여서 이거 되게 힘들어요. 버티게 하니까. 그럼 여기다가 포스틱 같은 거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땡기게 하면 버티게 하는 자꾸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장님. 얘도 근육이라고. 우리가 어, 팔을 한 2주, 3주 이런 식으로 깁스하고 나면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완전 근력이 위치가 와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근력 운동 해주잖아. 똑같아. 여기도 근육이야. 달리 생각하지 말자고. 여기 대화할 때 똑같이 다른 데랑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난번에 누누이 강조했잖아. 어떻게? 하지가 위크니스가 와 있고 찌릿찌릿하거나 위크니스가 해서 기능 부전이 와 있으면 오른쪽 어깨, 오른쪽 신경도 요부 신경근을 고민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장기 오장육부 질환이 있어도 첫 번째 뭐부터 떠올려라고? 처방부터 떠올리지 말고 기어냐 혈어냐 뭐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미주신경이 압박되어 있느냐부터 해라고. 심자 분주질환이니까 심부터 보라고. 심부터. 뭐? 분주 저는 그 심이 오장육부의 분주는 미주신경이라고 해 퉁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브레인스템에서 빠져나오는. 브레인스템은 이 부분 MDB부터 잘 풀어주라고요. 그 이 부분만 느슨하게 해줘도 남자 수천만 잘 풀어줘도 MDB 그다음 브레인스템 정도 어느 정도 이완이 된다고요. 그다음에 컴프레션 시켜줄 때 주라마타를 이완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SBS 할 때 그 부분이 또 느슨하게 된다고요. 근데 미주신경이나 하지 오부 신경이나 똑같은 신경이라고요. 치료는 똑같은 개념을 하면 된다고. 어떻게? 인슐린 압박되어 있는 걸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 대신 기능은 다르다고요. 나도 똑같은 사람, 대통령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역할은 달라요.
그 지금 대통령을 치료하나 나를 치료하거나 치료법 똑같은 거야. 다르지가 않다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치료할 때는 똑같이 생각을 해라. 알겠죠? 진짜 중원보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핵심이니까 뭐 더 우리가 더 얘기할 뭐 더 있어요. 왜냐면 얘기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중원보원 한다고 얘기하는 제가 물론 제 말로 중원보원 한다고 하는데 중원보원 말 할 게 또 뭐 더 있어. 뭐 더 얘기해봐야 뭐 얼마 더 응용이 뭐 더 되나. 이거 빼고 뭐 얼마나 더 얘기할 게 더 있나. 이거면 됐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SBS를 할 때, 자, 어떻게? 이 SBS가, 잘 봐요.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원장님들. 약간의 이 사선 방향이라고요. 자, 어떻게? 이게 내가 지금 여기 바닥에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다고 보면, 약간의 이 스페노이드 본을 잡잖아요. 여기 스페노이드 본을 여기 이렇게 스페노이드 본을 잡고 나는 후두 밑에 있는 손을 주면 약간의 사선이라고요. 사선. 이 사선 방향이라고요. 이렇게 이거 누워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누워있으면 약간 사선 방향이라고요. 이해하겠죠? 이게 이렇게 컴프레션 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약간의 사선 방향, 이 방향.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줄 때 어떻게? 얘를 뇌수막을 전체를 이쪽으로 드라마 MDB 있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전체를 그냥 느슨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타 전체가 느슨하게 된다고 연상을 해라고 내 머릿속에. 연상하는 만큼 이루어져요. 상상하는 만큼 원장님 이미지를 잘 띄우는 만큼 거기가 이완이 돼요. 원장님들이 이 부분만 상상하면 이 부분만 이완이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전체를 진짜 이완시켜준다고 하면 조금 더 이완이 잘 된다고요. 조금 더. 자, 그래서 자 다시 뇌하수체 질환이든 호르몬 질환이든 키를 크게 하기 위해든 여성 질환이든 난임이든 이 부분부터 집중을 하자고요. 3차 신경 통해서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3차 신경이잖아요, 다. 눈 질환에도 이 동안신경이 잘 움직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 활차 신경이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다시 이 부분에 집중을 하지만 여기 위에는 뭐가 있다? 여기 위에는 뭐가 있다? 뇌하수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토전이든 뭐든 각각의 그런 것들은 너무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자, 다시 사선 방향이다. 자, 눈도 원장님들 눈 치료에 대한 핵심은 눈의 정맥은 신기하게 다 밑으로 떨어진 것은 눈 겉에 있는 것들밖에 해요. 눈의 외 이게 그 눈꺼풀 내 정맥 유주는 대부분 이쪽으로 빠져요. 눈의 정맥은 얘 겉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빠지는 거지. 눈에는 얘들 다 캐버너스 사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캐버너스 사이너스 어디로 들어간다? 캐버너스 사이너스 들어간다. 캐버너스 사이너스가 뭐다? 원장님들 얘가 캐버너스 사이너스라고요. 얘가 캐버너스 사이너스라고요. 얘가 눈에 대한 정맥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SBS를 잘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눈의 정맥은 대부분 캐버너스 사이너스로 들어간다. 신기하잖아요. 림프도 왜냐면 이게 여기가 각막이, 여기가 망막이 있잖아요. 망막은 어떻게, 중추신경 있잖아요. 여기까지 거의 중추신경이잖아요. 중추신경은 얘는 C신경이잖아요. C신경이 아니라고요. 신경이 아니라, 너브가 아니라고요. 얘는 중추신경이라고요. 얘들은 림프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다시 이쪽으로. 캐버너스 사이너스를 통해서, 비너스 사이너스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주글러 프레이머는 빠진다. 눈만 봐서는 제대로 치료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 눈에 대해서 공부하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우리 몸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 이렇게 정맥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는 우리가 부비동이 중요하니까, 부비동은 텅텅 비어 있어야 되니까,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눈만 봐서는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눈의 정맥은 이게 캐버너스 사이너스예요. 캐버너스 사이너스. 얘들이 다시 어디? 이 밑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에미서리 베인으로 빠지거나, 이쪽으로, 척추 이쪽으로 에미서리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캐버너스로 빠지거나. 캐버너스로 해서 결국은 경정맥으로 빠지거나. 자, 다시 얘들은 눈의 정맥은 다시 어디 캐버너스로 갔다가 시상 이게 시그모이드로 갔다가 결국 경정맥공 주굴라 프레이먼을 통해서 간다. 결국은 눈피로 우리가 주굴라 프레이먼을 잘 풀고 OMT처를 풀고 나면 눈이 피곤해진 눈이 맑아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얘들 움직임으로 얘들 배출이 잘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원장님들? 원장님들 환자들한테 후두학원이나 이쪽 OMT처를 잘 풀고 나면 눈이 뻥 뚫린다고 그러거든요. 노폐물이 벌써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 그래서 완고한 기형들 있죠. 완고한 축농증은 이 캐버너스 사이너스가 안 빠진 거야. 그다음에 아까 테리고이드 사이너스가 안 빠진 거야. 이 테리고이드가 안 빠진 거야. 이쪽 이런 게. 자, 다시. 눈의 망막에 영향하는 것은 또 어떻게 꾸역꾸역 또 이 주라마타를 쭉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드라마타 이완이 돼야지 눈에 영향이 잘 가는 거예요.
알겠죠, 원장님들? 왜 주라마타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죠? 이 주라마타를 잘 푸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럼 꼬리뼈에서 놔줘야 되잖아. 주라마타 꼬리뼈에 틀어져 있으면 눈까지도 안 좋다고. 그래서 텐세 그리티가 되게 중요해요. 텐세 그리티. 잘 봐요. 보다 귀도 똑같아요. 귀의 정맥들도 결국 어디로? 결국은 비너스 사이너스로 빠진다고. 비너스 사이너스로 빠진다고. 그 다음에 실 어지럼증이나 달팽이가 유모세포가 탈락되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버테브럴 아터리가 주라마타를 뚫고 들어와서 다시 주라마타를 뚫고 나가서 또 뼈를 통해서 들어가서 끝까지 가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에 꼭 이수제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넥신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그럼 우리는 삼을탕이 기본, 인삼 양념탕이 어지럼증에도 기본이 될 수가 있다고요. 어지럼증을 뭔가 담음으로도 뭔가 빼내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말초까지 잘 가게 하려면 얘들 버테브럴 아터리가 주라마타를 잘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MDB를 잘 풀어야 된다고. MDB를 풀 때 버테브럴 아터리가 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자, 다시 원장님들한테 이거 봐요. 동맥 아터리를 주라마타를 이렇게 옵틱 너브 안을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림프 배설도 이쪽으로 된다고요. 왜냐? 결국 주라마타로 배설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캐버너스 사이너스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쪽으로. 그리고 얘들을 결국은 이 캐버너스 사이너스를 결국은 어떻게? 얘로 빠진다. 얘 밑으로 빠진다. 비너스 사이너스의 핵심은 정정맥봉이다. 얘들이 잘 안 빠지니까 다른 에미서리 베인 같은 것도 풀어주면 적당하게 효과적이다. 결국 핵심은 비너스 사이너스 핵심 정정맥봉을 잘 거예요. 주굴라 프레이머를 잘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에미서리 베인만 풀면 다 될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SBS는 또 다양한 언어, 게 원장님들한테 쉽게 하려고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 가지 표현 속에서 이해가 갈 거예요. 워낙 중요하면 서덜랜드하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제 마음속 연인인데 이거 써놨나? 어, 프라이먼, 네, 바이올라 프라이먼. 자, SBS에 대해서 어, 정말 중요하다. 그 원장님들 이 부분이 이게 나사 이쪽에서 논문 쓴 건 오스테퍼스나 이쪽에서 논문 쓴 건데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까지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냐면 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일반 사람들도 148 마이크로미터까지는 다 느낄 수가 있대요. 도수치료사들은 이렇게 보통 보면 두개골의 미세운동은 10에서 50 나노미터인데 보통 보면은 숙지 감각이 50미터 미만까지 느껴질 수가 있대요. 두개골 미세 감각 이 정도라고 하는 건데 실은 자꾸 하다 보면 약간 증폭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은 이거 이상의 수준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도수치료사들은 없는 여기서는 이거 자체의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는데 느꼈다고 착각하는 비율이 두 배가 일반인들보다 높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의 움직임과 약간은 이 사람은 초심자였을 것 같아요. 크레니얼 리듬을 느끼는 초심자. 크레니얼 리듬이 확장될 때를 이게 직접 움직인다고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크레니얼 리듬하고 이거 실제 이거의 움직임이 좀 다른데 뭔가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움직인다고 참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SI 조인트 움직임은 조금만 하면 진짜 크게 느껴져요. 이런데 이쪽 SBS의 움직임이 조금만 원장님 느끼다 보면 왜냐면 골반의 SI 조인트 움직임은 2m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2000 나노미터예요. 50 나노미터세요. 엄청 크게 느껴져요. SBS 느껴지는 순간 진짜 이거 두 개고 SBS의 움직임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제 SI 조인트 조금의 움직임을 엄청 크게 느껴져요. 엄청 크게.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어,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 저도 실은 어차피 이제 크레니얼 CST를 배웠잖아요. 엄내적 걸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연수를 2013년도에 갔었을 때 엄내저 스타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엄내저는 이것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었고 그다음에 MSU 걸 계속 응용하면서 엄내저 걸좀 계속 공부를 했었고 왜냐면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엄내저 게 실은 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MSU를 다녀왔어도. 근데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지만 이때 질문에 답변 조금 더 할게요.
이분의 강의를 듣고는 진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이분은 당시에 한 40년 정도, 35년 이상 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 원래는 이제 나사에서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나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머리는 똘똘하니까 옛날에는 6, 70년대는 웬만한 의대보다도 카르팍터 셀 정도 했었어요. 돈을 잘 벌었으니까.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 의대가 그렇게까지 예전에 높지 않았잖아. 예전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되게 카르팍터까지 공부를 했었던 거고.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 다 들었어요. 뭐 모든 그 어버크 것부터 해가지고 구타트는 AK의 그쪽 알죠? 그다음 리임의 저도 이분 강의도 너무 신망했었는데 그다음 마군 아주 유명한 전설 같은 사람 있죠? 저 디오들의 강의에서는 그다음 월터도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서덜랜드 뭐 웬만한 것들을 이분이 다 강의를 들었었고 아무튼 공부를 했던 사람인 거죠 다. 아무튼 이분이 하면서 자기도 35년 거의 40년 가까이 하면서 실은 이 핵심 기법 결국 없더라. 이 핵심 기법만 풀면 되더라고 하는 거였어요. 플래니얼 뭐냐면 결국은 수적 클리어링 루틴이에요, 루틴.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저는 잘 보이는데, 이쪽에 다른 것도 났는데, 네. 네. 왜 안 보일까? 뭐가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 아무튼, 이 13개인데, 이쪽 보면 템포럴 보면, 이건 오엠 수처고요. 오엠 수처 푸는 거고, 얘는 이어풀이에요, 이어풀. 귀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사지타 수처는 이쪽에 이렇게, 이쪽 푸는 거예요. 프론탈 리프트는 얘를 좀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다 조금씩 설명을 할 거예요. 얘가 조금은 설명하기 쉽지 않은 건데, 잠깐만, 원장님 안 보이나, 진짜? 안 보, 아, 뭔가 약간의 문제가 좀 되어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원장님들 어,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한번 하죠. 5분만 이걸 어, 공유를 풀었다가 다시 공유를 풀었다가 5분만 풀었다가 다시 할게요, 원장님들. 네, 죄송합니다. 원장님 공유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원장님들 그 동영상을 조금 보고 그다음에 다음에 다시 할 때 동영상 한 20분 정도 보고 30분 정도 다 끝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동영상 보고 질문을 듣는 걸로 할게요. 자, 원장님들 원장님 그러면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는데 원장님 그거 소리 다시 재생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 누를 때 스피커. 그 공유 누르실 때 그 스피커 누르셨나요? 소리 공유. 공유를 껐다가 다시 공유를 누를 때 소리 공유 우측에 있거든요. 아니,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법으로 넣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근데 항상 루틴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장님들 여기 관절면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냥 다 컴프레션 하는 거예요. 다 컴프레션. 여기도 보면 관절면이 느슨해지고 전체적으로 후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너럴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자 그러면 여기를 환자를 유양돌기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만들 유양돌기 귀 뒤로 해서 여기 잡고 이 부분을 잡고 다 같이 이쪽으로 같이 컴프레션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할 수 있다면 여기다 베개 같은 거 놓고 이 부분을 머리도 밀어주면 어떻게 실제로 시원이 조금 더 느슨해지겠죠. 할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해줘도 돼요. 자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딱딱하고 이 축두골에 스프링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움직임이 좀 저하되어 있거든요. 가볍게 느슨하게 해줌으로 해서 내 손에다 이제 BLT가 맞을 때까지 컴프레션 천천히 들어가세요. 컴프레션 이제 제가 제 손이 미는 힘과 환자의 머리가 미는 힘이 같아졌어요. 그걸 뭐라고요? BLT. 이제 BLT가 맞아졌고요. 이제 미동나사 힘을 100분의 1 정도 빼거나 100분의 1 정도 더 줬을 때 펄스가 잘 느껴지는 지점에서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환자 몸이 측두거울의 움직임이 조금 생겼어요. 느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환자 몸이 좀 전체적으로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좀 풀렸고요. 그리고 아까 환자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뭐냐면 보고하기에서 할 수 있는 걸 이제 대부분 다 한 거예요. 물론 또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기본적인 것들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다른 기법들은 루틴 외에 다른 기법들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주면서 환자가 아까 제가 가장 긴장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했죠? 청골이죠. 청골이 아까보다 어떤 걸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훨씬 이완이 되어 있거든요. 가서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골하고 미골 사이. 저는 이 천미골을 자, 원장님들 천미골 어떻게 잡냐면 여기 천미골을 이렇게 잡아요.
미골을. 이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위에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잡거나 소리가 왜 이렇게 나죠? 현미골 부위로 라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미골 부위를 잡고요. 청골 부위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천미골 부위를 라스를 해줘요. 이 부분 이제 펄스가 좀 느껴지고요. 밸런스 텐션 잡혔고요. 펄스도 잡히고요. 조금 더 이완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환자가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낮았으니까 이 부분도 아까 더 풀어지기 쉬웠겠죠? 자, 보면 아까보다는 교감신경 톤이 이 협착혈주위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치과의 요소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아까 보과에서 약침을 먼저 놓고 하거든요. 약침을 OM 있는 데다 약침을 놨었거든요. 약침을 놔서 윤활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서 OM초를 느슨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환자분 유양돌기 있죠. 이 유양돌기를 잡고 유양돌기가 이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 있으면 유양돌기 방향의 위쪽에 올려놓는 거예요. 유양돌기 여기까지 있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 OM초의 끝에 우측으로 해서 이 손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피부, 근육이나 뼈까지, 유연돌까지 다 인게이지하고 다 잡고 얘도 후두골 전체를 인게이지한다라는 후두골 겉에만 놓는다는 게 아니라 느낌을 어떤 식으로 이미지와 트레이닝을 하냐면 나는 이 환자의 이 후두골 전체를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자, 그러면 OM수처, 피부, 근육, 뼈 그리고 그 OM수처 환자는 이 방향인 것 같아요. 그 방향대로 움직임이 좀 보여지거든요. 자, 피부, 근육, 뼈 나는 축두골하고 후두골을 전체를 모아준다. 컴프레션. 이제 BLT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때 파인 튜닝을 해서 펄스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제 펄스가 느껴져요. 그러면 축두골의 움직임도 외전이 더 잘 되는 게 느껴져요. 손바닥 밑으로 후두골도 뭔가 조금 더 움직임이 생기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후두하근도 느슨해지고.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치과의에서 하는 첫 번째 기법이에요. 자, 원장님들, 제가 항상 치과의에서 항상 하는 게 OM수처, 그 다음에 이 부위를 하거든요. 이 고관절이 제가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회전요소 할 때 고관절이 잘 돌아가야지 허리를 들쓰게 되는 거예요. 허리가 덜 다친 거죠. 근데 대부분 할매들 이렇게 되면 고관절이 되게 굳히기 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관절이 쉽게 안 펴지고 고관절 움직임이 되게 떨어지고. 직립보행으로서 나타나는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힙조인트거든요. 힙조인트, 이 부분을, 이 아세타블럼 쪽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 대전자 부위를 눌러가지고 이 부위를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위를 느슨하게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자, 그럼 이 부위에서는 환자분 고개를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제가 원장님과 뭐라고 했죠? 베개를 2개 해라고 했죠. 베개를 2개 할 때 여기 하나 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느슨해지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베개가 있어야지 환자가 더 느슨해지겠죠. 베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 아스타블럼을 잡고 나는 이 장골을 잡는 거예요, 장골. 자, 이렇게 됐을 때 장골 전체를 잡는데 나는 얘를 하나의 경골이나 대퇴골로 보고 이 뼈를 하나의 대퇴골의 경골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절면이, 이 아스타블럼 관절면은 문관절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이도 있는 문관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난 이 다리를 한 달 올리는 게 제가 편하더라고요. 그럼 환자가 최대한 저한테 가까이 오고, 조금만 가까이 오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초점은 어디를 느슨하게 하냐? 아스타블럼 쪽으로. 그럼 자, 대전자를 잡고, 이 대전자, 그 다음에 얘는 장골을 잡고, 그러면서 초점은 어디다? 아스타블럼 쪽으로 간다. 그래서 단순히 내 손 힘이 아니라 내 몸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피부, 근육까지 들어가고, 뼈, 나 왼손은 장골 전체를 인게이지 한다 생각을 하고, 이 손은 피머 자체, 특히 이 대전자부터 해가지고 피머 헤드, 대퇴 경을 다 인게이지 한다, 다 잡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초점은 아스타블럼으로 하는 거예요. 아스타블럼 쪽에, 오케이. 아스타블럼 쪽에서 이제 BLT가 맞은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난이도 있는 거겠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특히 남성이나 여성들, 하복부, 생식기인 부위가 상당히 느슨해지게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허리 환자들, 이 고관절을 느슨하게 해주지 않으면 청골이나 그런 데 움직임을 좋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아스타블럼의 움직임이 괜찮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긴장이 되어 있어서 아스타블럼 있는 데도 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BLT 잡고 펄스 좀 느껴지니까 쉽게 풀려버려요. 젊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굳이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좀 움직임이 느껴지고 느슨해지게 느껴지면 펄스 느껴지고 하면 바로 다른 기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20개의 기법을 다 하더라도 15분 정도, 10분, 15분이면 다 끝나요. 자, 그래서 여기 고관절 기법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 자, 이 기법을 쉽게 설명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부 소락스가 있잖아요. 상부 늑골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이 지금 립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 전체를 느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밸런스 텐션이 이제 잡혔거든요. 원장님 이게 손으로 하려면 한쪽도 아프고요.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이 부분을 놓고
제 몸으로 제 무게로 해서. 그럼 저도 운동이 되고요. 환자분도 훨씬 더 편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되게 아프고 좀 불쾌한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게 밸런스 텐션 잡고 펄스가 느껴지고 하면 이쪽에 림프절이 많잖아요. 림프절 주위가 많이 이완이 돼요. 자, 다시 정면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부분 소락스 전체를 이완시킨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소락스 자체 밑에 원장님 이 부위가 뭐가 있죠? 이 부분으로 해서 늑골 안쪽으로 폐의 오블리커 피셔가 있어요. 오블리커 피셔 부위를 느슨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피부, 근육, 그 다음 늑골들하고 상부 늑골들 전체를 컴프레션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내 손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 몸 전체로 해서 가볍게 눌러주는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면 할매들은 그냥 갈비뼈 뚝 끊어진다.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피부, 근육뼈 가볍게 컴프레션 했을 때 제가 미는 힘과 환자 몸에서 밀어내는 힘이 같아지자마자 금방 펄스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환자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뭔가 펄스가 느껴지면서 뭔가 배도 따뜻해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환자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럼 귀가 따뜻해진 거. 귀가 따뜻해지는 느낌? 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이완이 되고 쭉 그러면 쑥 더 컴프레션이 더 잘 되고 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이 느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부 흉추를 푸는 거, 특히 폐에도 오블리크 피셔를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 이어서 원장님들, 자, 이 가슴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으로 해서 여기가 바로 뭐가 있죠? 간이 있죠. 근데 간 위쪽으로 간은 결국은 제가 간이 때 강조했지만 간은 횡격막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다음 간에 배어한 부분이 있죠. 아예 간이 직접 횡격막하고 그냥 부착되어 있는 거. 그쵸? 그 부분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횡격막 자체를 피부, 근육, 뼈, 간 전체를 잡는다 생각하고, 근데 이 간 전체가 하나의 경골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위쪽을 횡격막 위쪽을 하나의 되토구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는 정말 단순해요. 그냥 내가 잡고 있는 한쪽을 되토구리라고 생각해라. 한쪽을 경골이라고 생각하고 컴프레션 시켜서 BMT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서 펄스가 느껴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응용 가능해요, 원장님들이. 그러다 보면 책 사서 아무거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BLT를 맞췄구나. 이 자세로 하면 BLT가 효과적이겠네. 이 자세 지금 환자하고 저 거리가 멀잖아요. 제가 힘들어요. 환자분 조금 더 가까이 오실 수 있겠어요? 가까이. 최대한 제 몸에 밀착이 되어 있어서 제 몸이 편해요. 기법도 잘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 횡격막을 하나의 관절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상부를, 소락스를 하나의 대퇴골, 하부, 간부터 이 아래쪽을 하나의 경골이라고 생각하고, 자, 피부, 근육, 쑥 들어가서 다 제 인게이지 한가지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그러면 컴프레션 가볍게 컴프레션 할 때도 내 손 힘으로 하냐고 내 몸의 힘으로 컴프레션 하는 거야. 컴프레션 했을 때 여기는 당연히 좀 힘드니까 BLT가 좀 잘 안 잡히겠죠. BLT가 좀 잘 안 잡혀요. 이제 BLT가 조금 잡혔어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좀 느슨해지니까 환자가 조금 더 심호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쪽이 전체적으로 간 부위도 그렇고 상부 소락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완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자 뛰고 나가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횡격막을 치료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횡격막도 훨씬 더 잘 풀려지고요. 오늘 강의는 안 하지만 또 저는 또 이쪽 부분 TL 정션을 푸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직접 수기 치료할 때 왜냐면 그것은 너무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원장님들 성건강이 있어야 치료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수기 치료할 때 직접 원장님들한테 더 느끼게 해주고 제가 그 움직임을 직접 느끼도록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치과에는 이렇게 끝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치과에 오행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오블리커 피셔 상부 흉추 풀었죠. 또 할 수 있으면 횡격막도 하고요. 또 고관절도 하고요. 저는 원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I 조인트를 이렇게 풀거든요. 이쪽은 장골, 이건 청골에가 그 부분을 또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원래 설명에 계획이 없던 건데 그냥 원장님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손은 장골을 잡는 거예요. 장골이 하나의 개토골이라고 생각하고 이 청골이 하나의 경골이라고 생각하고 피부, 근육뼈 전체적으로 얘를 인게이지해서 이 부분을 느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펄스가 느껴지고 이 청골의 움직임이 좋아지면 나오면 돼요. 자, 장골 잡고 원장님 조금 잡을까요? 그래? 자, 장골 잡고 이 부분 PSIS의 청골을 잡고 자, 피부, 근육뼈 그 부분을 느슨하게. 원장님도 손으로 하면 힘들어요. 내 몸 전체를 이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느슨해졌다. 그러면 이 방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여기 장골, 얘는 청골. 이렇게도 느슨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원장님들 이 장골이 또 후방 회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다 링크 걸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원장님들한테 지금 여기 설명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장골의 움직임과 우리 보행 패턴에서 지그재그 움직임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안 좋네, 이 링크가 안 좋네, 그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완시켜주기도 하고요. TL 전처 있는 데도 이완 좀 시켜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의 소락스의 움직임을 좋게 합니다. 이 부분을 SS 피벗이라고 하는데 SS 피벗, S는 뭐의 약자죠? 이 측쪽으로의 스퀘머스 파트의 S,
스페노이드본의 S 해가지고, 또 피벗이라고 하는 것도 축구에도 들어간다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원장님들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봐요. 이 부분을 카메라로 참 잡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베벨, 관절면 자체가 여기는 이 축두골이 얘를 덮고 있잖아요. 맞죠? 축두골이 이 파트까지는 저평골을 덮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오다 보면 원장님 잘 봐요. 이 저평골이, 여기 잘 봐요. 이 부분이 보이죠? 이 저평골이 얘를 덮고 있어요. 축두골을. 그럼 다시 이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에는 축두골이 저평골을 덮고 있고, 여기 바로 기저부에는 저평골이 축두골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고착되기 쉬운 곳이 이 부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 어떻게 되죠? 항상 이약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힘이 더 들어가서 진짜 이약물 사람들, 이갈이 하는 사람들 여기 정말 긴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푼다고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약침을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막 여기다 바로 넣어버리면 너무 뻐근해서 환자들이 뭐 3일에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장님 여기다가 너무 이약물을 풀기 위해서 너무 약침을 강하게 넣지만 저는 차라리 초기에는 그냥 이 주위 근막부터 푼다라는 개념으로 천천히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SS기법 풀고 나서 그때 다시 어디가 좀 넣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축두근이나 나머지 저작근 같은 것이 이완된 다음 이 기법, 그 약침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을 놓고 이것의 기법은 그래도 약간 좀 쉽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거 요령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한다? 자, 환자가 치과의로 앉아있을 때 하는 대표적인 기법이 SS 기법인데, 자, 저는 이 안아벽이 있죠? 안아벽 뒤로에서 태양열 뒤쪽으로 해서 뭘 잡는다? 저평골을 잡았죠?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여기 귀 뒤로에서 유황돌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SS 키보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축두골은 하나의 대토골이라고 생각하고, 이 저평골은 경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이 부위로 컴프레션 돼서 이 부분이 느슨하게 해서 BLT를 맞췄어요. BLT를 맞춘 다음에 느슨해지면, 이 부분이 느슨해지면 어떤 식의 표현,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얘를 까버리는 거야, 이렇게. 외회전시키면, 축두골을 외회전시키면 여기가 벌어져요. 그때 이 틈으로 생겨서 얘를 조금 내가 앞으로 당길 수 있어요. 이것을 간접하고 직접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떻게? 컴프레션 해서 SS 피벗 부위를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30초 정도 있다 보면 느슨해져요. 그러면 그때 얘를 축두골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럼 까면 벌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되니까 까면 벌어지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유지하다 어느 순간 얘가 좀 더 이렇게 빠져요, 저평골이. 그리고 밑으로도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쑥 이렇게 빠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간접과 직접을 같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환자분을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원장님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편한 높낮이를 항상 하라는 거. 그래서 원장님 덜 피곤해요. 전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는 어디를 잡는다고 했죠? 안아벽 뒤쪽으로 해서 저평골을 잡는다. 그리고 얘는 귀 뒤로 해서 어디를 잡는다? 유황돌격을 잡는다. 그리고 컴프레션 SS 피벗은 아까 어디 있었죠? 이 광골 아치가 있었죠. 광골 아치 바로 밑에 있었죠. 자, 다시 저평골을 잡고 유황돌격을 잡고 피부, 근육, 뼈 전체적으로 저평골, 인게이지 저평골 하나의 경골로 생각하고 축두골 하나의 대퇴골로 생각해서 SS 피벗 부위를 하나의 관절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위가 이제 느슨해지고 있어요. 컴프레션 됐고, 그 부분이 느슨해져서 BLT가 맞았어요. BLT 잡고 힘을 조금 더 빼거나 조금 더 주니까 환자는 분은 여기 펄스가 좀 더 느껴져요. 펄스가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자,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30초 정도 힘남이 이완이 되면 축두골 유황돌기를 까는 거예요. 외회전시키는 거예요. 외회전시키는데 유황돌기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축두골의 피터스 파트를 축으로 해서 버린다 생각하면 돼요. BLT 맞고 30초 정도 뻔뻔뻔 느끼고 얘를 외회전, 축두골을 외회전하니까 저평골이 빠져나와요. 안테리어 쪽으로, 카우달 쪽으로 조금 더 빠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SS 피벗 부위가 이완이 되는 거예요. 이 환자분은 그래도 이약물 같지 않아요. 쉽게 다 풀렸어요. 한쪽만 한다고 하지 않았죠. 저는 양쪽 다 해요. 양쪽 다 하다 보면 한쪽이 유난히 안 풀리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면 되죠. 잘 풀리는 동안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나오면 돼요. 굳이 그걸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움직임이 조금 바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를 다 해준다고 해서 원장님들 똑같은 에너지를 쓰는 건 아니에요. 딱 앉으다 보면 확실히 더 운동성이 느껴져요.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정말 고가의사진 원장님 이거 필수입니다.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 원장님 이게 없으면 구치가 서로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은 시상공학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편한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SBS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환자분한테 제가 약침을 하나 넣을 거예요. 약침을 넣는다면 저는 어디다가 이 신해열짜리, 백혈짜리, 전정열짜리 보면 이게 남자 수저 끝에까지 4번 정도에 놓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들 이걸 빼고 나면 이게 주사바늘 자체가 고무를 뚫고 들어갔잖아요. 벌써 묻어졌다고. 얘는 과감하게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디니들로 해서 다시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럼 없이 가능하겠죠? 자, 이 부분 어디? 신해열자. 원장님은 신해열자 이 정도 돼요. 다행히 신해열자가 원장님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네? 생각보다 원래 이렇게 갸름한 사람들은 이렇게 폭이 작은 사람들이 쏙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원장님은 잘 들어가 있네요. 건강한 것 같네요. 자, 신의 따끔 집어 넣어줬고요. 2.5cc 정도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100개를. 자, 그리고 전정열짜리 정도. 좀 남자 끝 정도. 자,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원장님들 이 부위를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을 모아준다고 했죠? 자, 모아줄 때 어떻게? 자, 보면 원장님들 여기 한번 잘 봐요. 이쪽 보면 아침을 놓고 나면 이렇게 항상 피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당연히 피가 안 보일 때는 꼭 알코올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알코올 솜보다는 마른 솜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소독을 한번 하고 알코올 솜으로 그 다음에 약침을 넣고 나서는 피가 나가 나면 이게 마른 솜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시 그럼 여기 어떻게 한다고 원장님들? 자, 약침을 넣어서 윤활유를 넣어줬잖아요.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자, 머리카락, 그다음에 두피, 그다음에 나는 반대 두피를 당긴다기보다는 이 두 종골 자체를 가운데 시상공합이라고 하는 관절면으로 느슨하게 해줍니다. 느슨하게. 근데 얘만 미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두 종골 자체를 전체를 같이 민다라는 느낌으로 합니다. 자, 어떻게? 두피, 두 종골 전체로 이 부분을 시상공합 있는 데를 느슨하게 해준다. 자, 느슨하게 BLT가 맞아졌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20초에서 30초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상공합 있는 데가 더 느슨해졌어요. 움직임이 생겨. 내 손 밑에서도 확실히 두피가 훨씬 아까보다는 더 느슨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상공합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보여줬듯이 이런 식으로 여기 코로나 수치에도 약점 원장님들이 쏙 들어가 있거든요. 이 코로나 수치에도 약점 놓고 여기를 느슨하게 해주면 이쪽이 훨씬 잘 이완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기법 중에 하나가 제가 강의 때 많이 했죠. 뭐였죠? 이 부분. 여기가 뭐였죠? SBS. S가 뭐였죠? 스페노이드 본의 S. B는 이 베즈다. 이 베이스 부분이라고 해서 B. 그 다음에 S는 신콘드로시스. 우리가 이 큐빅 신피시스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대신 나는 이 부분을 집중하긴 하지만 원장님들 이 부분에도 다 수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관절면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 컴프레션을 할 때 이 부분 전체가 다 이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중심은 이 SBS지만 이 전체 기저부가 다 느슨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손은 후두골을 잡았고요. 위에 손은 안아벽을 통해서 SBS를 잡습니다. 근데 원장님들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 손이 가장 편하게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환자들을 어디까지 이렇게 꽉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불쾌해요. 차라리 이렇게 드는 경우. 아니면 여기 노트라도 아주 살짝만 대라. 환자분한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자, 왼쪽 후두골은 하나의 대쪽으로 생각하세요. 이 손은 뭘로? 경골로 생각해서 그 부분 아까 이 부분 SBS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SBS 보면 원장님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이 관절면이 살짝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사선으로 미는 거예요. 아셨죠? 이 부분 기저보다 살짝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후두골을 잡고 자, 이렇게 경골을 잡았습니다. 손이 작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은 그냥 이 프론탈본을 통해서 얘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이 프론탈본을 통해서 얘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세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자, 스페노이드 본을 잡고 얘 바둑본을 같이 프론탈본을 같이 잡아서 프론탈본을 잡지만 스페노이드 본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후두골은 대퇴골이라고 생각하고 이 저평골은 뭐라고 생각했죠? 경골이라고 생각해라. SBS 관절면이라고 생각해라. 자, 컴프레션. 아래에 있는 후두골에서는 거의 받아주기만 해도 돼요. 컴프레션.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세게 하는 거 아니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컴프레션 했더니 이제 제가 미는 힘과 환자 몸에서 밀어내는 힘이 같아지는 지점. 뭐라고 했죠? BLT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아주 가볍게 더 누른다든지 컴프레션을 한다든지 그럼 가볍게 100분의 1 정도 힘을 뺀다라는 식의 느낌을 가지면 파인 튜닝을 하면 펄스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시점에서 한 20초 정도 버티는 거예요. 저 여기는 많이 버티지는 않아요. 그 원장님들 이게 팁이 있다면 저 왼손이랑 밑에 있는 손이랑 위에 손이랑 뭘 잡고 있죠? 스컬 전체를 잡고 있죠. 크레니얼 전체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컬 전체를 잡았던 걸 하나의 C0라고 한다면 내 두 손으로 가볍게 밑으로 컴프레션 경측적으로 C1 쪽으로 컴프레션 하면 뭐가 되겠어요? C0, C1도 같이 풀 수가 있어요. 원장님들 더 많이 감각이 좋아지면 C2까지도 컴프레션 시켜주고요. C3, C4까지도 컴프레션 시킬 수가 있어요. 감각이 이제 조금씩 좋아진다면 그러면 신경막신경이 경추 3, 4, 5번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릴렉스 시켜줄 수가 있어요. 제너럴한 기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 환자분 전체가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가볍게 뛰고 나와도 되고 이게 SBS다. 아셨죠? 자, 다시 SBS는 원장님들 자 다시 나는 이 손으로 해서 저평골을 잡고요. 저평골을 잡지 않지만 이 안아벽 회로에서 저평골을 잡았다 이 부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후두골을 잡는 거죠. 후두골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후속으로 잡아서 컴프레션 하면 얘는 거의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거고, 결국 얘 힘을 좀 더 많이 주겠죠? 그러면 이 SBS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워낙 중요하니까 원장님들 양손 다 해도 돼요. 왼손, 오른손 다. 아까는 왼손이 밑으로 내려가다 지금은 오른손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SBS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피부, 근육, 그럼 나중에 접경골 접하고, 얘는 후두골은 하나의 배터골이라고 생각하고, 이 접경골은 하나의 경골이라고 생각해서 관절면, SBS, 심피시스를 무릎관절면이라고 생각하고 컴프레션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밀은 힘과 환자 몸이 밀어내는 힘이 같아지는 지점에 멈췄어요. 뭐라고 했죠? BLT. BLT 맞았고, 펄스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제로 C1을 밀어주세요. 가볍게. 그럼 몸이 전체적으로 더 이완이 돼요. 더 요령이 생기신 분들은 경추 2번 컴프레션, 3번 컴프레션, 4번 컴프레션, 5번 컴프레션. 3, 4, 5번까지 전체적으로 릴렉스 시켜줄 수 있어요. 시간 많으면 경추 6번까지도 갔네요. 경추 7번까지도 갔네요. 이렇게 함으로 전체적으로 소락스까지도 조금 제너럴하게 해야 돼요. 아주 드라마틱한 기법을 쓰는 건 아니지만 제너럴하게 몸을 전체적으로 이완시켜줄 수 있어요. 소락스까지. 자, 이렇게 움직임이 훨씬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만. 네, 보이죠, 원장님들? 원장님들, 어떻게 이제 조금은, 안 보이나요, 원장님들? 이제 보인다. 원장님들, 어떻게 조금은, 이해하셨나요? 특히 SS 피벗은 상당히 어려웠죠. 저도 금방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부분은 참 설명 이해 잘 했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잘 되게 제가 설명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몇 군데 좀, 말을 좀 잘못한 데가 있었네요. 남닥스는 상당히 밑에 있죠. 밑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정 상성, 그다음에 신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전정, 백회, 그다음에 부정이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항상 이렇게 잘못 얘기해서,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신의 열자리 다음에 이제 전정의 열자리겠죠. 꼭대기에 앞에 있겠죠. 전정, 백회, 그다음에 후정, 강간, 뇌호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람다스자의 끝점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강간 열자리가 그 부분인 건가? 그다음에 후정 열자리는 원래 이쪽 어, 천막 수구멍의 이쪽 뒤쪽 부분인 건가? 확실히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뭐 설명은 별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신의 열자리만 어떤 이름이 제대로 좀 수구멍이 모이는 자리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실은 이 크레니얼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까지만 이 강의를 제가 듣고 2013년도에 다녀오고 그래도 대부분 엄레저 기법으로 계속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을 계속해서 해오다가 뭐 그때도 뭔가 오세버시 기법이나 두개골 기법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뭔가 항상 신비로웠거든요. 리듬에 자꾸 더 이렇게 빠졌고 그다음에 뭐 SER, 소마토 그 이모셔널 릴리스 게 뭔가 이렇게 내재적 자아를 뭔가 어, 풀어줘야 된다. 막 좀 말하자면 되게 심리학적인 야매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 어, 행탁 강의 듣고 나서는 진짜 많은 부분이 가벼워졌어요. 정말 행탁 강의 듣고 나서는 이 대가도 35년 만에 이제 자기 봤더니 엄레저 기법으로 자기가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이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이완은 그때뿐이고 바로 다시 제자리로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되게 수학을 잘해가지고 진짜 조금은 수학자다운 생각을 하는 거고 진짜 약간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환자들 자꾸 지켜보더라도 엄레저 방식은 만족도는 처음에 좋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라고 하는 거지. 리듬은 좋아졌으니까 환자들의 부교감신경 활성화돼서 그때뿐이라고 좋아진 것이 유지가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갈고 닦고 한 게 두개골 기법은 이 13개만 제대로 풀어도 되더라. 그 다음에 어드밴스 과정은 별로 이 부분만 제대로 풀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강의 중에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거, 이쪽 오엠 수쳐, 그 다음에 이어프 귀 당기는 거, 사지탈 수쳐 이렇게 시상부가 푸는 거, 그 다음에 두정골 드는 거, 두정골 리프트, 프론탈 리프트, 이 부분은 이쪽 부분, 안면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그냥 퉁 치는 걸 제가 조금 있다가 편한전환 기법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론적인 부분이라서 실습은 다음에 저한테 이제 일요일 날 3일 연속으로 3회 정도 하는 강의에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줌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부분 써놨으니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분 강의를 들은 게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50g 정도, 50g이 진짜 내 손으로 그냥 딱 올려놓은 정도거든요. 진짜 가벼운 정도거든요. 5g 정도는 50원짜리 우리가 동전 하나 올려놓은 무게이고요. 50g은 진짜 가벼운 정도, 노트 한 거 정도, 뭐 그 정도 무게이기 때문에 정말
몸을 이완시켜주는데, 전체적으로 이완되는 건 있지만 이쪽은 풀리지를 않더라고요. 완전 봉합선 자체가 제대로 풀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행각은 약간 AK예요. 카이로프락터이기 때문에 카이로프락터들이 좋아하는 게 AK잖아요. 이제 카이로프락터들 AK 근력 테스트하고 AK 하는 게 저는 맨 처음에는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은 상당히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손반대 보면 알 걸. 뭔가 자꾸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게 근력 테스트를 하고 하는 게 조금은 약간의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세포시 관점은 아니거든요. AK는. 그러니까 AK가 꼭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세포시 관점으로 가면 되게 조금은 비효율적인 근력 테스트 같은 것들이 물론 조금 더 빠르면 자기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자기 손으로도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어느 순간 되면 차라리 저는 그 노력을 림프로 느껴지게 하는 게 림프 손만 대보면 알잖아요. 여기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지는지 다 손만 대보면 알고 이렇게 약간 도미넌트 에어리도 조금 연습하다 보면 바로 느껴지거든요. 어디가 가장 우열되어 있는지 림프가. 그래서 또 이분은 항상 하는 게 이 부분의 메이저 이쪽 클리어링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이분은 그냥 루틴하게 여기 풀어요. 5분 정도 만에 전체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골반 변형은 딱 하나 그 부분에다가 이제 여기다 그손 SOP 같은 거 블록 SOT 블록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그것만 하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는 35년 해봐서 딱 그 파트가 되고 90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고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아직은 저도 아직은 카리프로터적인 관점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드라마타적인 관점, 뇌수학적인 관점에서 한다면은 결국은 천미고, 그다음 천고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 부분에 장골의 회전이나 뭐 그런 걸로 할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행하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행하한테 가장 됐던 건 이분은 실은 저하고 다른 이분 대부분 직접 기법이에요. 직접 기법을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해제인데 이분이 더 큰 힘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게 우리가 질긴 음식 한번 먹을 씹을 때 엄청 이게 파운드잖아요. 440파운드. 파운드가 보통 0.5, 약 0.5kg이잖아요. 그럼 80파운드라면 뭐죠? 40kg 정도예요. 진짜 질긴 거 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해도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턱관절 문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없죠. 한 1, 2파운드 힘만 줘도 아플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니고 40kg까지 줘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심지어는 헤딩도 하잖아요. 축구 헤딩도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니까 큰 힘을 그 대신 이분도 근데 실제로 이분은 정말 라이트해요. 이분한테 치료를 받아봤는데 정말 라이트하고 정말 역대 최고예요. 이분은 진짜 SS 기법을 이분은 그 마스터 잠깐 이분은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마스터 릴리스라고 하거든요. SBS 쪽에 있는 데를 푸는 걸 마스터 릴리스라고 오죽하면 마스터라고 하겠어요. 이분은 전체 맨 처음에 할 때는 단순 봉합선을 해제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되어 있는 복합 봉합선 해제. 아까 클리어링 루틴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항상 이분은 여기 있지만 이게 프리니어 세이크럴 소매틱 세라피 해가지고 이게 수처 클리어링 루틴 이 13개를 항상 푼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5분 동안 이분은 그냥 자기도 이 부분 5분 동안 푼대요. 그냥 루틴하게. 그러니까 왜 이것을 푸냐면 결국은 SBS를 제대로 풀기 위한 마스터 릴리스를 하기 위해서 얘들을 다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스터 릴리스는 SBS 하나만으로는 안 풀린다고 전체가. 마스터 릴리스를 잘하기 위해서 얘들이 이완이 돼야지 그 다음에 큰 놈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대부분 한 이 정도의, 이 사이 정도의 무게인 것 같아요. 이게 50g 정도, 이게, 보통 이분은 50g에서 1파운드 사이 정도 힘 정도 주는 건데, 이분도 되게 가벼워요. 원장님들 그 500g 정도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큰 압박은 받지는 않거든요. 원장님들이, 푹신푹신한 걸 한 500g 정도 올려놔도 그렇게 큰 압박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한테 진짜 딱 머리를 딱 잡히면 힘은 크게 안 주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분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혈자리를 제대로 잡았다? 그냥 온몸이 제압이 된다? 이분은 마스터 릴리스를 하는 순간 내 몸을 이걸로 해서 SBS로 해서 내 몸 전체. 그러니까 SBS를 딱 잡고 드라마타로 전체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내 몸 전체를. 와, 이분이 이게 40년 넘은 이분이 40대 초반부터 시작했다. 30대 후반부터 시작했나? 그때 당시 83세였거든요. 40몇 년 이렇게 하신 분에 딱 듣는데, 야, 진짜 마스터 릴리스 딱 하는데 내 몸 전체를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되셔가지고 좀 몸이 아팠어요. 벌레 이렇게 조그만 아프리카 이렇게 동남아인가 아니 어딘가 갔다가 벌레한테 한번 물린 다음에 몸이 조금 되게 어두운해졌었거든요. 약간 어두운했어요. 이분이 벌레에 물린 다음에 이게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게 약간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약간의 기법 하나씩은 해줘도 전체적으로 풀어주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분한테 진짜 졸랐거든요. 진짜 나 한국에서 왔는데 당신 나 이것만 풀어. 나 당신 이 기법 한번 받아보려고 왔다. 당신한테 마스터 릴리스 한번 제대로 느껴보려고 나 여기 왔지. 다른 기법 때문에 온 거 아니다. 진짜 그 밥도 저녁밥도 사주고 몇 번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한번 해줬는데 와 진짜 40년 넘게 한 이거 위주로만 한 대가의 손길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달에 누구누구 아유 아니에요. 이분의 손길은 정말 음, 언제 기회 된다면 모르겠다. 이분이 2018년도에 83세였으니까 지금은 7년이 지났으니까 만 90세인데 살아 계실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라이트 토전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라이트 토전은 이 부분이 저평골이잖아요. 안화가 눈이 이렇게 있겠죠. 눈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잡는 건 안화 벽이 외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엄지하고 만약 오른손으로 잡는다면 이쪽 엄지 잡고 이쪽으로는 중지나 검지로 이렇게 잡는 되겠죠. 그 컴프레션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컴프레션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잘 돌아가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딱 인게이지 하는 순간 잡는 순간 얘는 엄지 얘가 이제 오른손으로 잡는 거다. 위를 오른손으로 잡는 순간 엄지가 약간 밑으로 더 잘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겠죠. 라이트 토전이 대부분이라 약간의 그런 느낌은 조금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의 이 라이트 토전은 토전되어 있는 거야. 청골에서 청골이 토전으로 되어 있는 거죠. 토전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오른쪽 발이 나갈 때마다 어떻게 돼? 이게 오른쪽이 왼쪽을 향하게 돌아가거든요. 오른쪽이 좌회전으로 이렇게 토전이 된다고. 토전이 꼬인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것처럼 저평골도 약간 그런 토전이 있다면 토전, 꼬인다. 약간 꼬이듯이 하는. 그래가지고 이 전우축으로 해서 꼬인다고 하는 거죠. 전우축, 이 예축을 해서 꼬인다. 라고 해서 얘가 약간 눈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다 이게요. 얘가 지금 오른쪽이죠. 이게 왼쪽이고, 그럼 오른쪽의 저평골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편이다. 얘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는 편이다. 그다음에 후두골은 이쪽이 좀 좌측이 앞으로 와 있다. 이쪽이 왼쪽, 이쪽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건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느슨해진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 부분 토의전이고 뭐고 저는 이제 별로 의미 없어요. 뭐 발열책이나 뭐 리엔책인가 어디 책 보면 이런 토전회하고 뭐 스트레인 패턴으로 해가지고 약간 체질 비슷하게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도 이런 체질이다 아니 이런 성격의 유형이다 어떤 식이다라고 분석까지 해놨거든요. 뭔가 뭐 체질 분석하듯이 그 사람들도 뭔가 패턴별로 어떤 구분 지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의사들은 사상으로 해서 모든 걸 이렇게 좀 이렇게 가름화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듯이 이 사람들도 이 SBS 패턴으로 해서 뭔가 경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안 해도 저지 몰라요 이제는. 라이트 토전이 맨날 헷갈려. 라이트 토전이 어떻게 된 거더라? 별로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클리어링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그 13개 푸는 거고, 물론 여기는 구강을 푸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원장님들이 여기 1, 2까지가 클리어링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두개골 어느 정도 수쳐를 풀어내는 거. 그 다음에 후에 얘들을 한다고요. 마스터 릴리스. 마스터 릴리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쉽게 생각하냐면, 기저, 스페노, 베즐라 파트의 ROM을 늘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잔으로 이렇게 딱 훑어버리는 거죠. 1분 정도. 여기는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이쪽도 한 2, 3분 정도. 이것도 1, 2분 정도. 그러면 평가하고 이 부분 하면 전체적으로 푸는 2분 한 15분 정도 안에 다 푸는 거예요. 이분한테 되게 중국에서 그 중국 한의사다 중의사죠. 중의사 중에 되게 수완이 좋아가지고 자기 센터를 뭐 호주,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몇 개 되는 애가 있어요. 걔는 항상 한 2, 3주씩 그쪽에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 행카한테 자기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를 거기 모시고 갔었는데 어머니도 한 번에 진짜 많이 좋아졌지만 진짜 거기 보면 가만히 그분 치료하는 거 보고 있다 보면 난치질환 환자들이 진짜 막 잘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막 잘 움직이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 보여주기는 않았지만 제가 느껴본 바로는 정말 최고다. 야, 사람을 하나만 가지고 전신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도 실은 그걸 목표로 해서 항상 모든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나는 SBS를 잡고 있지만 다른 데 풀고 그다음에 모가이에 될 만큼 뇌수막 어느 정도 더 이완시켜주고 그다음에 치과에 될 만큼 풀어놓고 그다음에 SS 피버 풀고 그다음에 턱과 TM 조인트 풀고 그다음에 SBS 정도 뭐 거의 마지막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그 SBS 풀 때 저도 실은 전신을 다 이완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아까 제가 SBS 풀 때 뭐였죠? SBS 영역만 풀어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까지도 이완시켜주고 더 다. 이분은 그런 거 몰라요. 직접 기법으로 해서 그 부분이 ROM 자체 스페너 베질라 파트만 제대로 이완시켜서 전신이 이완된다라고 하는 주제고 저는 컴프레션 시켜줌으로 전체를 다 이완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판에 저는 전체적으로 다리부터 당겨가지고 다리를 이용해서 전신을 다도 약간의 크라니얼 리듬 이용해서 릴리스 시켜주거든요. 전체 스트레치 시켜주는 거죠. 아주 가벼운 정도로. 전신을 스트레치 시켜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제가 컴프레션 해가지고 느슨하게 만들었잖아요. 걔들을 조금 더 근막 경선을 아니면 우리 몸의 경락도 다 연결시켜준다. 가볍게 다 당겨져 약간 탱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밸런스 텐션을 뭘로? 스트레치 개념으로 직접적인 기법으로 약간 받쳐줌으로 해서 전체를 다 링크를 걸어주는 것도. 신부, 그러니까 그것은 근막 경선에서 신부 경선을 다 조금 더 연결시켜준다 그런 개념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그 부분은 좀 심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자, 다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것은 OM 수치 푸는 건데 이 부분은 그냥 누워서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OM 수치가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저는 치과에서 많이 풀거든요. 그다음에 얘도 귀는 제가 원장님한테 뭐라고 했죠? 이 귀는 단순히 귀가 아니다. 축주골이라고 생각을 해라고 했죠. 그래서 땡김으로 해서 축주골에 이쪽 안에 피추터리 있는 데까지 거기가 축주골 자체를 당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를 잡지만 저는 처음에는 귀를 통해서 귀를 잡고 귀를 차라리 집어넣는다는 개념으로 축주골을 안쪽으로 이완시켜요.
그럼 뻔뻔뻔하고 느슨해지면 안으로 쭉 집어들면 이 각도로 살짝 이 각도로 가거든요. 이 각도로 귀 잡고 살짝 이 각도로 가요. 45도 방향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축두골이 어디나? 그죠? 원장님들 축두골이 지금 축두골이 어디 있나? 무슨 느낌이냐면 원장님들 여기가 지금 원장님들 귓구멍 여기 있잖아요. 그럼 축두골이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아니 이게 지금 축두골이잖아요. 여기. 아 이거 내가 왜 그랬대? 축두골이 지금 이거잖아요. 귓구멍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방향? 이 방향으로 돼요. 이게 웨이도 방향이잖아요. 웨이도. 웨이도가 이 방향으로 오니까 웨이도 쪽으로 해서 귀를 잡고 그냥 가볍게 이 축두골을 안쪽으로 가볍게 컴프레션 시켜주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완이 좀 되겠죠. 그다음 어느 순간 이완이 되는 순간 가볍게 밀어내는 듯한 힘이 나타나요. 그때 밀어내는 힘이 확장되는 힘이 느껴질 때, 느슨해질 때 스트레치 시켜준다고 귀를 어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가 아니라 약간 이 방향으로 살짝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살짝 알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옆으로도 아니고 밑으로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이 방향, 사선 방향.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저는 어떻게 한다고 왜냐면 여기를 약침 넣고 끝에 모아주라고 했죠. 행쿡은 그냥 걸리는 쪽으로 하거든요. 오른손에 엄지로 이쪽을 밀어내고 왼손에 엄지로 이쪽 밀어내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죠? 모아주라. 두 쪽을 모아주고 느슨해지면 원장님들이 이렇게 벌려도 돼요. 느슨해진다 뛰고 나가도 되고요. 느슨해지면 그 순간 벌려도 돼요. 어느 순간 쭉 어떻게 밸런스 텐션을 직접으로 잡으라고 어떻게 내가 벌리는 힘과 환자 몸에서 정하는 힘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기다렸다가 뻔뻔뻔 느껴지고 이완이 되면 조금 더 벌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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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두 종골 이렇게 측두골 이만큼이죠. 약간 손을 얘는 여기 측두골까지 가 있지만 얘에 힘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컴프레션 얘로 컴프레션 시킨 다음에 들어올리는 거 밸런스 텐션을 우리가 밀어내는 이쪽으로 이렇게 미는 걸로 밸런스 텐션 잡고 끌어올리는 거지. 이건 이쪽은 간접으로 밸런스 텐션 잡지만 이것도 끌어올리면서 밸런스 텐션 두 개를 잡는 거예요. 내가 끌어올리는 거하고 뭐내 축구골이 얘를 꽉 잡고 있는 거에 밸런스 잡아주는 버티는 힘을 같아지는 점에서 버티는 거예요. 펄스를 느끼고 그다음에 쑥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두 정골을 빼는 두 정골 리프트고요. 그다음에 전두골 리프트는 여기 눈인데만 해서 이렇게 했지만 전체를 다 전두골을 감싼다는 느낌을 할 수 있어요. 전두골을 감싸고 맨 처음에 컴프레션 전두골을 전체를 컴프레션 했다가 펄스를 느끼고 그 다음에 약간의 있지만 얘를 내가 들어올리게 약간 컴프레션을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컴프레션 해라 맨 처음. 그 다음에 들어올리라고. 이거 들어올릴 때 어떻게 들어올린다? 내가 컴프레션을 할 때 얘를 들어올린다는 개념으로 인게이지 잘하게 해서 컴프레션을 해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얘를 들어올리잖아. 어디까지 들어올린다? 내가 들어올린 힘과 환자 몸이 저항하는 지점까지 밸런스 텐션을 잡아라.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쑥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프론털 리프트고 원장님들이 할 수 있다면 얘는 스타빌라이제이션 시키고 앞니 앞쪽 안쪽으로 들어가 입천장 쪽으로 다 이렇게 되고 얘를 직접적으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어,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좀 쉽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여기는 이 부분을 벌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을 벌리는 게 뭔가 여기서 원장님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관절은 특이하게 상악골하고 이 광골의 관절은 하나, 둘.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나눠서 풀어요. 행쿡은. 이 부분 풀고 이 부분 풀고. 두 부분을 나눠서 풀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이고마가 관절이 네 개가 있잖아요. 이 자이고마 관절, 광골이 전두골하고 있는 관절면을 하나 풀고요. 그다음에 또 광골이 축두골과의 관절면이 또 있거든요. 축두골과의 관절면을 풀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푼다고요? 이 광골이 상악골과의 관계를 푸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원장님들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게 스컬 있잖아요. 스컬 크레니얼 모형만 있으면 이런 거 보면서 연습하면 돼요. 그럼 SS 피벗이 아까 원장님들 아까 좀 자세하게 설명했었으니까 그 영상 보면서 원장님들 12월 말까지는 이게 계속해서 볼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꼭 복습 꼭 하셔야 돼요. 12월 말까지. 아셨죠? 자, 그럼 OMS처를 이쪽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맨 처음에 모아줬다가 그냥 뻔뻔뻔 느껴지고 이완이 되면 얘들을 다시 얘는 약간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까준다는 느낌으로 사과를 손으로 벗긴다는 느낌으로 근데 많은 힘은 아니고요. 어디 밸런스 텐션 잡은 힘으로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게 되게 또 맨 처음에 간접을 이완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과를 쪼개듯이 쪼개주라고. 힘은 어떻게? 너무 많은 힘이 아니고 밸런스 텐션을 잡아라 직접으로. 약침 주의 해보면 확실히 훨씬 쉬워진다는 걸 느껴질 거예요. 맨 처음 약침 주기 전에 한번 해보고요. 반대쪽으로 약침 넣고 한번 해봐. 그럼 확실히 차이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 많이. 오염수처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왜 오염수처를 푸는 건 결국은 이 90, 11번이 나오는 주글라 프레이먼을 잘 풀기 위한 거다. 오염수처 이렇게. 그리고 PJ
파리에탈 나치거든요. 어디냐면 원장님들 이 부분을 푸는 거야. 이 부분을 푸는데 이 두 전골이 신기하게 얘들 아까 베벨 모양이 있다고 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죠 여기 속 안에 관절면이 이렇게 베벨로 덮고 있죠. 측두골이 두 전골을 덮고 있죠. 이만큼 안쪽이 실은 얘가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약간 들어가 있어요. 밑으로 살짝. 그리고 얘도 후두골이 얘를 좀 덮고 있는 편이에요. 얘는 쓰진 않지만 이게 후두골이 아니 파리에탈 본이 두 전골 여기까지 살짝 내려가 있어요. 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축구하는 사람은 더 쏙 더 들어가 버리겠죠. 자꾸 껴버리겠죠. 아니면 밑에 있다가 책상 같은 데 있다가 순간적으로 딱 내려올 때 머리 많이 치잖아요. 그럼 여기가 잠기는 경향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인지장애 있는 사람들 대부분 확 잠겨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이 우리가 각회라고 해서 이렇게 앵귤러 자이러스 있는 데가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청각, 시각, 이게 균형 감각 이게 다 연합되는 최종 연합되는 데 중에 하나가 여기잖아요. 얘들 그래서 다 된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였는데 연합 감각 어떻게 보면 최종 그쪽에 하나가 여기잖아요. 이 부분을 잘 풀면 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남자 숫자 잘 풀고 그다음에 얘를 빼주고 나서 이 부분 느껴지면 상당히 느낌이 좋아했거든요. 물론 이제 브레인을 치료할 수 있으면 이제 브레인은 일렉트로마그네틱적인 거라서 이런 데서 말씀하기는 좀 말을 좀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얘만 좀 잘 빼줘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베로니케 영역이 언어 영역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이해하는 영역이 진짜 이분 딱딱하고 이 부분 자폐 아이가 언어에 왜냐면 여기가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얘들은 뭐 그냥 다 유착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런 데가 그냥 다 신의 열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전혀 안 움직여요. 그럼 이쪽 베로니케는 언어의 감각 영역이 이해 영역이죠. 이쪽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감각 영역, 이쪽 운동 영역이 있잖아. 이게 브로카 영역은 여기 있죠. 브로카 영역. 말하는 영역이 브로카. 베로니케 영역은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 감각 영역인 거지. 베로니케 영역은 이 에이지, 각해 영역 근처에 있거든. 이렇게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빠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확실히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얘가 언어 이해력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요. 이 부분이 푸테리온 영역이 아스테리온 영역이죠. 여기는 푸테리온 영역 이 부분이 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확실히 브로카 영역이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그 밑으로. 그러다 보면 확실히 말하는 능력이 조금 더 유창해져요. 여기는 이해력이 더 뛰어나지는 거. 저는 그렇게 브로카잖아요. 그 브로카 쉽게 그냥 브라운 운동이냐고요. 이쪽에 브라운 운동 있잖아요. 다 운동형이 브로카 운동, 베로니케가 이해. 그리고 위치가 어딘가는 앞에니까 운동형이잖아요. 뒤니까 이해 영역이고. 그래서 얘가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축두골이 얘 이만큼을 덮는다고요. 이만큼 덮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 두종골 얘도 여기 약간 빠져 있다. 이만큼이 두종골 정도도 이 후두골이 막 박힌다고요. 근데 헤딩하거나 머리를 세게 써박을 때 딱 잼버 버린다 거예요. 이쪽으로 다 박혀버린다 거예요. 이쪽으로 파리에탈 나치.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얘 측두골 후두골을 딱 잡고 얘를 빼내버린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 전체로 잡고 유형도기를 딱 잡고 얘를 빼낸다라는 느낌. 근데 이제 이것은 조금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BLT로 봐서 직접 기법으로 해도 되고요. 저는 가볍게 실은 세게 누르면 더 들어가 버리니까 가볍게 이번 커플식에서 여기를 뻔뻔뻔 느껴지고 살짝 이완이 되기 시작하면 이 부분도 직접 기법으로 진짜 여기는 조금 더 빼주는데 초점을 더 맞춰요. 맞춰줍니다. 그래서 파리에탈 교정법 얘가 지금 후두골하고 측두골이 좀 위험도기 있는데 자꾸 이제 얘를 좀 이 어제 부위로 빼낸 거예요. 쪼개듯이 직접 빼낸 거예요. 파리에탈 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파리에탈 리프트는 어떻게라고 제 손은 이 부분은 측두골까지 내려가 있지만 힘은 여기는 안 주고 있다. 이 부분만 힘을 주고 있다. 컴프레션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만으로 힘이 드니까 조금 더 이 부분으로 손가락 끝이 아니라 이렇게 디스탈 쪽이 아니라 프락시말 쪽으로 더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프론탈 리프트는 이쪽하고 저평골하고 이 광골하고 관절면 얘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얘를 들어올리면서 이쪽 윗부분에 프론탈 본만 인게이지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다 감싸가지고 들어올린다는 느낌을 하더라고요. 다 감싸고 들어올린다. 그 느낌으로. 어떻게 들어올린다? 내가 들어올리는 힘과 환자 머리에서 버티는 힘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프론탈 리프트. 그다음에 SS 키버스는 아까 그 부분으로 아까 동영상으로 배치할게요. 그리고 원장님들 가장 또 원장님들이 항상 루틴하게 치료해야 될 때 중에 하나가 모든 림프의 터미널은 여기에요. 쇄골이 있죠? 쇄골의 한글 이름이 뭐라고 했죠? 빗장뼈. 빗장문을 열어야지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SCM들도 좀 풀어주시면 특히 얘 1번 늑골 1번을 느슨하게 풀어요. 항상 얘를. 그다음에 여기도 그래서 약침을 저는 이 부분 놓은 다음에 아니면 기법을 하고 약침을 놓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남성들은 더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쇄골 미인은 진짜 건강 미인이다라고 하는 본능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죠. 건강한 거지. 림프 순환이 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페린스 포인트 해가지고 이게 니플부터 애과선 주름까지 해서 1대 2 정도 되면 여기가 악플이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확인해 보려고 막 누르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여기 정도만 해도 대부분 악플이 나요. 그리고 이제 니플이 훈련 받아 느끼면 여기가 엄청 우열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대부분 밑으로 역류하고 있는 그냥 홈만 대보면 아니까 처음에는 막 신기해가지고 여기 막 다 아프지. 근데 괜히 남성들 여기 누르려고 하지 마요. 괜히 오해받으니까요. 1대2.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자, 유두하고 애과선 여기 겨드랑이 주름선 해가지고 2대1 정도, 1대2 정도 되는 거 조금만 눌러봐요. 다들 아프다고 하거든요. 저는 안 아파요. 예전에 엄청 아팠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꽉 잤을 때 저는 아팠거든요. 옛날에 꽉 쥐어도 엄청 아팠는데 지금 안 아파요. 이거 맨날 풀어주니까. 그래서, 두 분이 참 잘생겼죠. 옛날에는 제 아들 참 잘생겼습니다. 지금은, 딸내미는 이번에 재수했지만 이놈은 중2 나이 차이 5살이나 나는데, 옛날엔 참 말도 잘하고 이뻤는데, 중학교 2학년이 립1을 잡는 거예요. 이게 립1. 립1을 잡고 얘는 립1 있는데 손까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경추 7, 8, 9가 이 안에 들어오게 손가락 안에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립1이 이 안으로 인게이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얘를 립1을 밀어가지고 밸런스 탭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풀어주고요. 좀 전체적으로 립이 자유도가 생기기 시작하면 얘가 쑥 가서 이게 자유도가 생기게 되면 이쪽이 되게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면 쇄골화 정맥이 이쪽 싹 들어가는 거잖아요. 쇄골화 정맥에서 딱 막히면 이쪽 부분 쇄골화 정맥이 되게 느슨해지거든요. 그리고 어깨 질환에 이쪽 쇄골 하근이 있잖아요. 윤승일 원장님이 그잖아요. 이 쇄골하근만 반사적으로 탁 튕겨가지고 손가락을 툭 튕겨가지고 푸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깨 질환에 상당히 많이 좋아지기도 한다. 아니 그러겠죠 당연히. 쇄골하근이 어깨를 올리는 데서 얘도 따라서 움직여야 돼. 그 쇄골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깨 올릴 때마다 쇄골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쇄골하근이 느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쇄골하근 풀면서 립 원의 움직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쇄골화 정맥이 확 풀린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오픈 더 클래리컬 이쪽이 확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부분을 저는 루틴하게 모든 환자들한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실게요. 왜냐면 모든 림프는 결국 이쪽 아까 쇄골 이렇게 쇄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립원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얘기죠. 림프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데가 다 느껴져요, 원장님들. 거짓말 같지만. 이렇게 립원을 잘 움직이게 해줘라. 약침을 놓고 하면 훨씬 더 잘 움직인다. 자, 얘는 전체적으로 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컴프레션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오블리크 피셔, 그, 바레언 인스티튜트에서랑 시클리의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다음 그 클래스가 있어요. 며칠이더라? 5일인가? 이게 해부학을 보통의 의사들의 그런 것처럼 장기 위주를 바라보면서 근막에, 그다음에 리가멘트, 얘들이 리가멘트 그런 부분에 맞게 내장기 치료에 맞는 해부학이 있어요. 실제 카데바를 넣고. 진짜 프레시하대요. 근데 진짜 병든 카데바로 하면 이 피셔 있는 데가 글라이딩이 안 된대요. 확 유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폐섬유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어 증상이 되게 심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이렇게 꾸부정해가 기어 증상이 되게 심했을 수 있겠죠. 꾸부정해가지고. 그럼 이런 데 피셔가 되게 딱 유착되어 있다. 글라이딩을 잘 만드는 법을 이제 에서도 배우고 치클리에서도 배우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밸런스 텐션을 잡아가지고 이완이 충분히 일어나면 조직력 안쪽으로 바깥으로 미세하게 확장이 쑥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일종의 저는 아까 원기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골반 내에다가 장골하고 골반 내에서 움직임으로 이렇게 밸런스 텐션 잡고 그 부분을 가볍게 풀어주듯이 여기도 얘가 팔이 들어올릴 때 이 척추뼈도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방향으로. 그 부분 밸런스 텐션 잡아서 이걸 푸는 건데 이 부분은 여기서는 참 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횡격막도 하나의 관절면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횡격막도 좀 조심해야 될 게 거의 유두 있는데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두 약간 밑에 라인 정도 횡격막이 거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너무 여기는 치과에서 잡고 여기는 간을 잡고 이런 식으로 좌측은 그러겠지만 우측 있는 데는 우리가 왈츠 칠 때 뒷부분에 손에 오른손이 그 상대방의 뒷부분에 가 있잖아요. 딱 잡을 때 그 부분이 뒷부분에 가는 손 뒷 정도가 비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장의 위치.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오른손에 있는 데하고 이쪽 왼손 밑에 있는 데 딱 비장이 딱 잡히거든요. 비장을 하고 조금 더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 횡격막을 라스로 해서 풀어줄, BLT로 해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체 내에는 여러 횡격막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로 약간 손에 천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이 우리가 흉곽 출구에 있는 횡격막이 있고, 실제 우리 다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이어프레임이 있고, 이 골반저 다이어프레임이 있는 거고, 무릎도 하나의 또 횡격막이잖아요. 발목도 여기에도 횡격막이 있고, 8개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부분을 잘 풀어주는 게 되게 효과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죠. 이쪽 그 라스트 그 책 보면 최수영 원장님이 강의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 되어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원장님들. 이게 하나의 되게 효율적인 자리라고 하는 전신을 컨트롤하게. 이거 보면 하나의 이곳과 이것들은 어떤 낙으로 해서 서로 간에 뭐가 되어 있다, 관계가 되어 있다. 저는 그래서 실은 제가 조금은 너무 경강부에 한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마코프 블랭키 모든 것이 막으로 이루어졌다. 막만 잘 움직이게 해줘도 모든 게 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관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포막 하나하나도 세포막에서의 그 인지 이중막이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브레인의 에너지의 50%, 70%는 어떻게 세포막에서 얘들의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을 지키는 거에 에너지를 대부분 써버린대요, 실은. 세포막에서 다른 못 들어오고 받고 이 부분을 쓰는데 에너지를 대부분을 쓴대요. 그래서 이 횡격막이 되게 중요하더라, 여러 가지로.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갈 때 아까 이 부분이 여기가 검담돌기가 T9 정도죠. 여기 위에까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의 위에까지 횡격막 있는 데는 거의 T4, 5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초점 맞추고 이렇게 되니까 나는 여기 밑에를 잡아 이 부분을 잡아 여기까지 인게이지한다. 또 윗부분은 이 부분을 인게이지한다. 여기까지가 인게이지한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자, 횡격막이 있고요. 횡격막을 잘 풀어야지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까지가 횡격막 다리가 내려온다고요. 횡격막을 잘 풀어야 이 부분 얘 다리가 잘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실은 또 여기에도 이렇게 신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장도 이제 잘 풀어지는 거고요. 조금 더 이완이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들도 좀 더 움직이기 편해지고. 왜냐면 얘들이 이쪽을 쭉 들어갈 때 이 횡격막이 엄청 찔겨져 있잖아요. 아 진짜 그 루게릭 환자 정말 이 횡격막 자체가 특히 이 부분 자체가 T일정져 있는데 완전히 돌덩이처럼 아예 움직이지 않아요. 아예 호흡이 이 찔긴 막이 어마어마하게 찔겨져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미주신경 계속 이완시켜주고 횡격막 신경 이완시켜주고 계속 그 T일정자 이완시켜주면 서서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호흡법으로만 하면 안 돼요. 호흡이 짧아져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호흡법만 해준다고 안 돼요. 이런 거 해주면서 호흡법을 시켜야지. 이게 횡격막 다리가 이렇게 있고 횡격막 다리랑 원장님들 뭐가 연결? 횡격막이랑 장요근이 연결되어 있어요. 횡격막도 잘 풀어야지 장요근도 좀 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지만 횡격막은 이게 간하고 이게 간이 있잖아요. 이게 간. 이게 간에 있는 이 횡격막이잖아요. 이게 횡격막하고 이 간에 있는 막하고 이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또 횡격막에 있는 막하고 연결되는 것들이라고. 여기 위에가 다 횡격막이라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막이 다 횡격막이라고요. 얘들 횡격막하고 이어진다고요. 이 그림들 잘 보시고요. 림프 유미주로 다 올라가고 다 유미주로 올라가 하지에서 도다 유미주로 올라갔는데 소장에서 얻은 기름 덩어리들은 다 유미주로 가더라. 왜냐면 물과 기름 섞이지 않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림프관으로 들어가겠죠. 크기가 커지니까. 자, 비장이 어디에 있냐면 이 부분이 비장이죠. 비장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비장이 대롱대롱 횡격막에 달려있죠.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횡격막에 있는 데고요. 이 부분 비장이 이렇게 왈츠 출 때 뒷부분 손다는 부분. 그리고 항상 해야 될 게 우리가 이 횡격막 그 횡행 결정하면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축 처져 있다. 다시 올라간다. 변비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다. 식이섬유를 자꾸부터 먹어줘야 된다는 게 얘들 밀어내고 해줘야 된다. 그 얘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어디에 횡격막에. 그래서 호흡이 잘 돼야 돼. 폐에 대한 상통을 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도 복압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된다. 복압을 떨어뜨려줘야 된다. 역류성 식도염은 어쩌면 이 변비만 없애줘도 이 복압만 떨어지는 사화제만 잘 써줘도 이런 것 역류성 식도염도 좋아질 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이니까 무조건 뭔가 염증 질환보다는 사화제를 써야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그림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미주신경도 있지만 여기서 횡격막 신경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서 경지 3, 4, 5번 교감신경절 원장님도 잘 봐요. 이게 뭐예요? 미주신경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프레닝 너브도 이렇게 크게 좀 내려가고 있고요. 이게 프레닝 너브잖아요. 감싸고 내려오는 게 심장을 감싸고 내려오는 게.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죠. 간주종군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척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종균, 취여, 음기, 하여, 상, 연, 하여 요척으로 들어가더라. 이게 다 어디로 가는데 얘들 다 결국 시스나 카이로 와요. 요척으로. 시스나 카이는 흉반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매선도 약침도 매선도 이렇게 심어주고 여러 가지 상용관절 이렇게 하고 사각근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환자한테 저는 이런 식으로 풀어줘요. 이쪽 밸런스 테이저는 사각근 손은 엄지는 약간 사각근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밸런스 테이저를 잡아서 풀어주고요. 편한 전환은 이쪽을 밑으로는 이게 저평골 쪽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쪽이 편도체 있는 데라고요. 저평골하고 이게 측두골 그쪽 안쪽으로 쓱 들어가 보면 저평골과 그 편도체에 있는 영이랑 편도체에 있는 영하고 전전두엽 있는 이 프론탈고 있는 데를 분리시켜주고 어떻게 가볍게 둘 다를 컴프레션 한 다음에 얘를 보면 얘 전체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잡고 이쪽은 이 부분 전체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컴프레션 시켜준다고요. 그리고 천미골도 아까 또 동영상에서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걸 누워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환자가 앙화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누워서 할 때 나는 손을 이 부분은 천미골 쪽으로 놓고 이 손은 필름 터미널 시작되는 요추 1, 2번 정도에 놓고 이 부분을 링크 시켜서 풀기도 해요. 스피리추얼 펄크럼에서. 그래서 손은 이 부분에다 놓고 요추 1, 2번 정도에다가 또 손을 이렇게 놓고 해서 이 부분을 밸런스 테이션 잡아서 치료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얘하고 관절면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되는 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손은 여기만 잡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연상을 해도 돼요. 나는 요추 1, 2번 시작되는데 필름 터미널 시작점을 인게이지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없는 뼈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 부분의 관절면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네이전이 있죠. 네이전 어떻게 프론탈 본드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골하고 상악골 얘기 관절을 하잖아. 이 부분에 이 부분을 또 느슨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도 원장님들 눈 치료도 물론 얘들을 이제 푸는 기법들은 조금은 심화 과정에서 얘들 멤브레인을 좀 푸는 걸 배우지만 꼭 심화 과정 아니더라도 아까 원장님들이 충분히 아까 OM 수첩 풀고 사이스탈 수첩 풀고 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이완이 많이 돼요. 심화 과정은 조금 더 어쩔 수 없이 심화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눈은 쉽게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에 얘 이렇게 옵틱 너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신경 교차. 그러면 원장님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컴프레션 어디로 시키는 거예요. 얘 눈을 천천히 인게이지를 천천히 해라고 초대내듯이 눈을 되게 아주 가벼운 힘으로 해야 돼요. 세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긴 진짜 50g만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아주 가벼운 힘으로 그러면서 컴프레션 여기까지 컴프레션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맨 처음에 감각이 안 된다 싶으면 여기까지 컴프레션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이 안구 전체를 인게이지한다. 이 부분이 망막 있는 부위가 아니 망막 밖에 있는 이 뼈 안와 벽이 관절이라고 관절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느슨하게 해줘도 되죠. 포인트. 다음에 눈 할 때 다음에 제가 두 번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 4월 달 정도. 그때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눈에 대해서 좀 다뤄줄게요. 그러니까 귀 부분이랑 눈 귀 부분을 좀 제대로 안 다뤄가지고 제가 좀 되게 마음이 조금은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눈이 보면 이 눈하고 이쪽엔 드라마타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이쪽 후두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얘들 링크를 시켜서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드라마타가 있으면 이게 딱 연결이 되게 돼요. 딱 링크된다는 느낌이 딱 되거든요. 얘는 후두 쪽으로 되면서 이게 딱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아니면 이쪽에 있는 드라마타하고 긴장선이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각막까지가 드라마타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공막은 스켈라라는 완전히 드라마타 연장선이고요. 얘는 이게 이건 주신경이라죠. 드라마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게 공막이에요. 공막 연장선이 각막인 거고요. 얘들 전체 드라마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드라마타하고 후두에 있는 드라마타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데 딱 서로가 아까 우리 원장님 말했죠. 관절과 관절면은 뭐라고 했죠? 저절로 컴프레션 된다는 느낌이 있다고 했죠. 대부분. 내가 의도적으로 컴프레션 하지 않아도 인게이지를 잘하면 저절로 컴프레션 저절로 돼요. 왜냐 벡터 자체가 다 모이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눈에 있는 드라마타고 이쪽에 있는 내가 더 긴장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 쑥 컴프레션 저절로 돼버려요. 눈 인게이지 되고 후두에 손을 쭉 가다 보면 딱 어디 부분에 딱 자석이 딱 인력이 딱 특별히 또 인력이 닿는 데가 있어요. 서로 딱 끌어당기는 데가. 긴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라인 오브 텐션이 느껴져요. 어떤 텐션의 연결선이 있는 데가. 근데 그것은 완전히 초심자나 몇 개월 아니면 이 5스테퍼씩 그런 부분 잘 느껴지려면 그래도 한 2, 3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라인 오브 텐션이 잘 느껴지려면. 이런 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선은 눈의 혈관들 이게 섬세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뭐라고 했죠? 그 사이드, 당뇨의 사이드 최고 많은 게 눈이잖아요. 왜냐면 진짜 인체에서 가장 작은 모세혈관들이 이런 아주 가는 혈관들이 최고로 많은 데가 눈이에요. 이런 데 다 막혀버리겠지. 당뇨에. 자, 아무튼 눈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인치라 오세우스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제 3일짜리, 3, 4일짜리 강의에서도 잘 다루진 않고 이거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전체적인 이게 에 대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20분 정도 죄송하지만 동영상 듣고 지금부터 원장님들이 그 질문방에 그걸 올려주세요. 그 Q&A 그 질문을.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 원장님 하면서 답변 그거 하시고요. 하 원장님 동영상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름을 편안전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기법인데요.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주고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준다. 편도체가 어디 영역에 있죠, 선생님들? 이 부분 끝에, 이 부분, SSP 부분 이쪽으로 있어요, 선생님들. 이 부분. 자, 보면, 자, 우리 한번 이걸 뚜껑을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있으면 선생님들은 이 접견하는 이 거의 끝에 이 정도에 있어서 뭐가 있다? 편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잡고요. 그 편도체를 잡는다 생각하고요.
그럼 나는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이쪽 전전지역, 전체 프론탈 을 잡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그냥 이 부분 전체적으로 관절을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SS 피벗 뚫고 하는 거예요. 풀고 이 부분. 그러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냥 눈에 있는 이런 데 관절면들도 다 이완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편한 전환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손은 SS 피벗 위쪽으로 올라간다. 결국은 전지역, 아니, 저평골을 잡는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전전지역을 잡는데 프론탈 본을 잡는다. 자, 그래서 피부, 나는 여기에 SS 피벗 있는데 저평골 인대를 전체적으로 인게이지한다 머릿속으로 들이시고요. 얘는 나는 전두골을 잡는데 전체적으로 전두엽 전체를 다 잡는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두 부위를 가깝게 컴프레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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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프레션. 이제 BLT에 도달했어요. BLT에 도달해서 제 중지 있는 부위에 펄스가 느껴지고 있어요. SS 피벗 있는 데가 더 느슨해지고 있어요. 아까 SS 피벗을 풀었으니까 더 당연히 이 기법도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완대에서 손을 띄고 나왔어요. 그럼 뭔가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고 좀 더 전전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원장님들 이 손으로 해서 이 부분이 느슨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환자분들이 뭔가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의 앙와이에서 기법은 다 끝나고요. 자, 이쪽 와서 발 쪽으로 갈 거예요. 저는 보가이에서 아까 기법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보가이에서 다 떠올려 볼까요? 아까 청골로 해서 이게 다 척추 라인을 다 이완시켜줬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 라인을 이완시켜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무릎 관절 이완시켰죠. 라스였죠? 그다음에 발목에서 부츠책도 있죠. 근데 원장님들이 발목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발목을 좀 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거골, 이게 복숭아뼈이죠. 복숭아뼈 사이 바로 밑으로가 거골이에요. 탈루스. 그래서 탈루스본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기법들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다시 무릎 라스를 아까 해줘요. 아까 누워서 보가이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앙와이에도 또 해줘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데 중에 하나가 무릎이거든요. 근데 원장님들 무릎만 너무 풀어버리면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이쪽은 무릎은 되게 안정성이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무릎을 너무 풀면 안 돼요. 대신 발목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청골의 움직임이 좋아져 있는 상황에 무릎을 풀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해줬고요. 들고 나서 또 부츠책을 또 해준 거예요. 부츠책이 뭐냐면 이 환자가 부츠가 치는데 부츠가 잘 안 빠지잖아요. 부츠를 잘 빠지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환자 이렇게 접혔잖아요. 접혀준 여기 하나 훅을 딱 거는 거예요. 훅을 딱 걸고 자, 이게 복숭아뼈 바로 밑에 있는 게 거골이거든요. 이 거골하고 이 복숭아뼈 이게 뭐예요? 안쪽에 있는 게 경골. 이게 비골이죠. 이게 경골하고 비골하고 만나서 모티스라고 하는 관절 구조가 있죠. 거골하고. 그 거골을 경골하고 비골에서 분리시키는 경골을 잡고 이건 또 직접 기법이에요. 얘를 빼주는 거예요. 얘는 안정화,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놓고 거골하고 경골하고 비골에서 이 거골을 빼주는 거예요. 조금 빼줬고요. 그 다음에 이 거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주산골이 있고 입방골이 있잖아요. 그럼 이 라인을 거골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부츠책, 마치 부츠를 빼주듯이 이걸 한다고 해요, 부츠책이. 그래서 발목의 움직임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이 환자분 자체는 워낙 발목이 뭐 그렇게 긴장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 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발목을 이제 풀었습니다. 원장님들, 제가 스피리추얼 펄프럼 할 때 강조 많이 했었죠. 어디서 나왔죠? 필럼 터미널에. 종말띠 부분 설명할 때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종말띠가 보통 L1에서 시작돼서 어디에 끝나죠? S2 있는 데서 드라섹이 끝나면 드라섹에서 하나는 뭐만 빠져나온다고 했죠? 이 드라섹에 있는 막하고 이 필럼 터미널에는 이걸 뭐였죠? 피아미터 있잖아요. 피아미터가 같이 겹쳐져서 쭉 와가지고 찔기는 게 이 히아트스 구멍을 통해서 나와서 이 미골에 붙는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히아투스 위쪽으로 중지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S2 있는 데까지 손이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이 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디를 인게이지 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피부 근육을 뚫고 난 뼈지만 전체적으로 쭉 상상의 나를 펼쳐보는 거예요. 어디? 나는 정말 시작되는 지점 L1 있는 부위에 그 부분 필름 터미널 나래가 시작된 피아미터가 시작되는 그 끝점을 인게이지 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어차피 중력의 무게 때문에 내 손에 쭉 얘들이 앵겨요. 딱 앵기면 나는 피부, 근육, 뼈 쑥 들어가서 필름 터미널에 시작되는 지점에 인게이지 한다. 근데 원장님들 손 감각이 딱 좋으면 여기 딱 이렇게 필름 터미널에 있는 부분, 천미골 부위에 부착하는 걸 손을 딱 대고 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서로 딱 긴장되는 시작되는 게 딱 느껴져요. 그 부분. 그 부분에다 손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쭉 인게이지 되면 이 방향으로 컴프레션, 느슨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완되면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L1, 2 있는데 내가 손에다 올렸을 때 이 주위도 뭐가 있죠? 횡격막 다리 컬스가 이쪽 부분에 부착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많이 이완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호흡력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이로 키드니가 있기 때문에 부신도 있기 때문에 부신의 움직임도 좀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환자 한번 누워볼까요? 근데 이제 이 기법은 조금 내가 성원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의 서해부 아래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성 이론도 문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충분히 얘기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 들어볼까요? 자, 약간 히아투스 있는데 1000미볼 정도에 듣고, 자, 이 손은 자, 힘좀 빼시고 장 내려고. 그래서 히아투스 되고, 이 부분을 좀 왔다 갔다, 윗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원장님은 이 부분에서 가장 인게이도 확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피부, 근육, 자, 스파인을 통해서 조라마타까지 왔고, 피아메타 끝나는 점, 거기가 인게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컴프레션 돼요. 컴프레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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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프레션. 이제 비립자 바디가 환자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거든요. 이완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완이 되면 정말 전신 반응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게 이 기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 들었던 그 대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 그 대가 디우는 자기는 이 기법밖에 이제 치료를 안 하는 환자들한테 전신 반응 일으키기 너무 좋은 거라서 이 기법 하나 몇 분 치료해주고 치료 끝내기도 한대요. 이 기법이고 나머지 기법들은 그냥 그 부위별들만 간단하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70대, 80대 가까이 돼서 그냥 환자가 짧게 해도 치료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들이지도 않고. 지금 환자분 어때요? 뭔가 몸이 전체적으로 이완된다는 느낌이 드나요? 네. 또 벌써 좀 배에도 꼬르륵 소리가 나거든요. 느껴지실 분이도?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 기법이라고요? 필름 터미널 기법. 자, 살짝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이제 민감한 부위에 또 소음이 또 터치가 되기 때문에 환자한테 충분한 설명이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초진 때는 하지 말라. 납보관계가 형성이 되면 3번, 4번 때 정도. 그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이완이 안 되는 상황에 이 기법 쓰는 것도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몸이 어느 정도 이완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2번, 3번 정도 넘어간 후에 이 기법을 해라. 라고 꼭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루틴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원래 림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암화에서 먼저 오픈 더 클래비컬을 해야 돼요. 제가 강의 때 많이 강조했죠. 오픈 더 클래비컬 왜? 모든 림프는 한 방향으로 가서 신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온다고 했죠? 세골하 정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래비컬 위주를 오픈시켜줘야지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보가입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암화로 오면 오픈 더 클래비컬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기법. 자, 그러면 이 뒤에서는 척추 이 부분을 밑에 흉추 1, 2, 3번 정도, 경추 7번, 1, 2, 3번 정도에 그냥 그 사이에 손가락을 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다가 흉추 2, 3번 손가락 끼고 여기는 쇄골하에 있는 뼈가 뭐죠? 립 1번이죠. 립 1번하고 쇄골하고 같이, 아니면 립 1번에 집중해야 돼요. 얘를 쭉 가가지고 이 립하고 이 손 뒤에 있는 손이 BLT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BLT를 맞췄을 때 립 1이 좀 자유도가 생기면서 BLT가 맞으면서 느슨해지거든요. 그럼 펄스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뒷장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림프 흐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더 클래비컬. 원장님들, 우리가 이 기법, 이어 풀이라고 하는 건데 양쪽 귀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양쪽 귀를 잡아당기기를 하지만 저는 어디에 초점을 주냐면 맨 처음 양쪽 귀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귀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귀볼을 잡고 귀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 축두골 자체 이 부분 끝에 지점까지 약간 밀어준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이쪽으로 밀어주고 이완이 되면 그때 귀를 잡아당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나는 엄지는 약간 귓구멍 쪽으로 이 부분을 잡고요. 검지는 이 귀를, 검지 같은 경우 귀 뒤에 귓바퀴를 잡고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한다? 양쪽 손을 어디로 간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양쪽 손을 이 부위에 집중을 한다. 이 부분을 밸런스 텐션을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템포럴 본 귀를 잡았지만 나는 저쪽 SDS 영역 근처에 있는 양쪽의 템포럴 본이 만나는 지점 쪽으로 가볍게 컴프레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BAT가 잡힌 것 같아요. 펄스가 느껴지고요. 그 펄스는 지금 웨이도 지금 전체적으로 펄스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 펄스가 느껴지고요. 이완이 될 때 이제 귀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귀를 잡아당길 때 어떤 식으로 잡아당기냐면 귀를 잡아당기는 귀를 잡아당기는 귀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 축두골, 이 피터스 파트 가장 두꺼운 파트 자체 내이 기관 자체를 다 스트레치 시켜준다는 개념으로 센 것이 아니에요 절대. 자, 먼저 컴프레션 돼서 20초 30초 있다가 이완이 되면 다시 나는 귀를 잡아당기지만 이 축두골 전체를 이완시켜준다라는 느낌으로 이어풀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크레니얼 리듬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치 할 때 플렉션 단계, 확장 단계 때 그때 당겨주면 스트레치가 훨씬 이완이 됩니다. 훨씬 잘 된다고. 그리고 스툭 단계의 익스텐션 단계 때는 가볍게 따라가지고 전체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 다시 크레니얼 리듬이 커져 확장 단계 때 조금 더 스트레치하고. 자, 그러면 몸 전체가 좀 이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프레임 하나만 더 한다면 이어프레이지만 이 자이고마에 뭐가 저작근이 붙죠. 이 자이고마하고 이 저작근 붙는 부위를 가볍게 감싸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방향, 이 방향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해서 펄스가 느껴지고 이완이 되면 이 저작근이 이완이 되는 거예요. 또 팁으로 했던 것은 이 템포럴본이 템포럴 리스 어디 붙죠? 이쪽 하악골의 코노이드 양쪽 SSQ 이쪽으로 코노이드 그쪽으로 어떻게 양측 두골을 잡고 축구근 쪽 잡고 이 코노이드 쪽으로 이 하악골 이 부분을 느슨하게 해주는 거예요.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도 턱관절 질환이나 그 다음에 이양 누는 사람들 아니면 전신반응 이도하게 된 축소부를 이완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 그 부분을 축으로 잡고 그 부분을 느슨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느슨하게 시킨다? BLT, 내가 미는 힘과 환자의 몸이 밀어내는 힘을 맞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BLT를 잡아주면 어디나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나 이 부분을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원장님 그 부분을 BLT로 맞춰주면 돼요. 아셨죠? 원장님들 이 레이저 부위가 어디죠? 이 프론탈본하고 이 상악골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쳤거든요. 비골이 날아갔어요, 원장님들. 이 부분 비골하고 이 상악골 전체는 이 관절면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절면이 시작되는 게 뭐죠? 방광경, 정면열이 여기서 시작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정말 중요한 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여기를 잡고 이 부분을 잡고 아니면 이 엄지 하나로 이렇게 밀어가 이 부분을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원장님들이 이제 자이고마 관절면 자체를 다 이완시켜줄 수도 있어요. 원장님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청궁열자리 정도 잡고 이 자이고마 잡고 이 부분을 느슨하게 해서 이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지금은 레이저에 집중할게요. 자 살짝면 이 부분은 비골하고 이 삼각골을 잡고요. 얘는 프론탈본을 잡고요. 그래서 피부 근육 뼈를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레이저 부위에 느슨해진다라는. 그래서 이제 BLT에 잡혔고요. BLT에 왔고요. 파인 튜닝을 해서 펄스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또 전신 반응을 일으키기 가장 좋은 혈자리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런 부분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잡고 해도 돼요. 저는 많은 경우 여기다가 이 부위에 너무 아래쪽으로 하지 않고요. 어차피 약점 밑으로 떨어지니까 중요 때문에 이 부위 정도 그 다음에 전두골 이 부분 정도의 약침을 놓고 그 다음에 이쪽 혈자리에 발찌의 부분에 약침을 놓고 풀어주기 위해서 합니다. 되게 중요한 데 중에 하나니까 꼭 잊지 마세요. 진짜 원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뭐 중원부원 것도 있고 대신 핵심적인 내용들을 계속 반복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강조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조금 강론적인 부분을 귀하고 누운 부분은 그다음 또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다음에 3월 달에 4월 달 정도 해서 조금 한 2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은 저는 이제 3회로 합니다. 그건 이제 직접 한 16명 정도 해서 일일이 그 BLT 잡는 법을 조금 더 가이드 해주고, 제가 다 원장님들 느끼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원장님 손 위에다 제 손을 놓고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크레니얼 좀 느끼게 해주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편하긴 한 거 있죠.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보디식으로 배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25일을 하고 3월 15일 날에 하는 강의는, 이게 추나 실습은 거의 하지는 않고요. 오신 분들한테 SBS 워낙 중요한 것들 한 번 정도는 제가 다 원장님 느껴볼 수 있도록 한번 해줄 거예요. 대신 아까 마스터 릴리즈를 하게 되면 전시 다 어느 정도 이완이 되는 상황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SBS 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습은 제가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원장님 한 번씩 다 잡아줄 거다. 어떻게 다른 매선하고 원장님 연습할 때 약침 연습할 때 저는 그때 가서 한 번씩 다 잡아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그 기법, 그 실습을 하신 분들을 조금 더 추나 실습할 때 좀 더 우선순위를 줄 거고요. 그 부분을 할 때 공지는 한 1, 2주 뒤에 공지는 좀 할 거고요. 그때 한 4시간, 4-5시간 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한 10시 반 정도 시작해서 점심 여유 있게 1시간 반 정도 먹고 그다음에 한 3-4시 정도 끝날 수 있도록 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좀 얘기도 좀 하고 이런저런 질문도 좀 드릴까 하고요. 그때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실은 다음에 또 한 2회 정도 남을 때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DB 할 때 경추를 테이블 쪽으로 눌러야 된다. 경추를 테이블 쪽으로 누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무릎 치료할 때 그랬죠. 근데 너무 위에서만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인게이지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경추를 다 인게이지 한다는 느낌으로 컴프레션 하는 거지. 테이블 쪽으로. 그냥 얘 자체 뼈를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경추 전체를 내 인게이지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려. 아니면 윗부분만 잡으면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이 방향. 근데 전체 경추하고 C제로를 두개골을 같이 컴프레션 하기 위해서 전체를 잡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렇게 인게이지를 더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시연할 때 상부용추 빌트 잡을 때 손목을 프로네이션 시키는데 그 의미가 프로네이션 시키거나 이게 수피네이션 시킬 때 실은 저는 또 손목을 컴프레션 시키고 손목도 조금 이완시켜주고 팔꿈치도 이완시켜주고 어깨까지도 같이 이완도 시켜주거든요. 저는 바쁘죠. 얘도 상부용추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완시켜주지만 또 손도 이렇게 잡고 손도 컴프레션 시켜주거든요. 전체로.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이완이 더 잘 됩니다. 어떻게 그 부분까지도 김준래 원장님 좀 대단하시네. 김 원장님 그 부분까지 보셨네.
보통은 그 부분에 궁금해하실 분들 거의 없을 텐데 어떻게 그 부분을 보셨는지. 저는 그 부분은 대부분 합니다. 환자분들 상부유차 할 때 손까지 연결시켜줘서 컴프레션 시켜준다. BLT를 차곡차곡 쌓는 거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좀 쌓아주는 거죠. 보과의 발목을 아스할 때 직접과 반접, 그렇죠.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제가 그래서 원장님들 어느 순간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간접, 직접이. 환자 몸이 원하는 데 따라가게 돼요. 딱 잡으면 인게이지 잘하면 대부분 거의 99.9%는 컴프레션 될 수밖에 없어요. 인게이지 잘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필요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BLT를 한 번 더 잡을 때 직접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인게이지 잘하는 건 99.9%는 간접이다. 인게이지가 된 상황에서 직접을 써야죠.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처음부터 당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인게이지가 지금 대부분일 수 있어요. 인게이지가 BLT 잡으면 대부분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 두 가지 개념이 계속해서 손으로 더 느껴져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데 손으로 느껴져야 돼요. 원장님 BLT를 잡을 때 손에 들어가는 힘이 핸드폰 2개 무게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건가? 좀 자신 있으면 원장님들 몇 킬로 해도 돼요. 근데 자신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해야 될 게 어떻게? 내가 미는 힘과 환자의 미는 힘을 오버하려고 하지 않, 반사적으로 골절해 볼 수 있어요. 니콜 같은 경우. SS 기법 부작용도 있을까요? 자평골, 토션 타입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정도면 저는 뭐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제가 환자를 크레니얼 치료를 한꺼번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예전에, 뭐 지금은 뭐 많이 해야 15명, 20명 많이 할 때는 최근에 뭐 가장 많이 했을 때는 20몇 명까지는 해봤죠. 그렇게 1년에 보면 몇천 번을 시술을 하겠죠? 최소. 없었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밸런스 세션을 잘 맞춰서 그러나 봐요. 대신 그런 부분 밸런스 세션을 맞추지 않는 상황에서 힘이 너무 들어가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단다적으로 순간적으로 더 내 몸이 단다적으로 뭔가 반응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SBS 연습하려면 무릎부터 연습하세요. 무릎이 잘 느껴질 때 여기로 하세요. 눈 압박하는 기법이 많이 있죠. 치클리 인스티튜트에서 림프 이쪽에서 안구 전체를 컴프레션 하는 게 있고요. 림프를 느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치클리 림프의 흐름을. 그다음에 이제 바렐은 이것도 NM4에서요. 상당히 높은 단계예요. 크레니얼 러브 할 때 이쪽에 시신경을 풀어야 되니까 크레니얼 러브 NM4 단계 정도 되면 보통 한 2, 3년 정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컴프레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들 괜히 어려운 거 처음부터 하지 말고 악보 피아노 연습하는데 처음부터 뭐 쇼팽에 피아노 옆두고 연습하지 않잖아요. 쉬운 것부터 하세요. 우선 무릎부터. 그다음에 뭐 여기 오해 기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세요. 처음에는. 눈 압박하는 테크닉. 네. 그리고 눈 압박하는 테크닉은 눈을 푸는 건 치클리에서는 LDT3에서 있고요. 어드밴스 과정에도 있고요. 또 아이 클래스가 또 3일짜리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VM이 치클리에 LDT 1, 2, 3, 4까지가 있는데 1을 완전히 이해하지 2를 들어가니 아니에요. 1을 어느 정도 하다가 다 2로 들어갔어요. 2를 이해하지 1을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 2, 3를 이해하지 1이 제대로 이해가고 또 2가 반 이해가 가고 1, 2, 3, 4 단계로 가면 어드밴스 과정 가면 그때서야 L1이 더 이해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곡차곡 쌓아지는 그냥 손 감각이 높아질수록 이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근데 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MFR 따로 놀았고요. 스러스트 따로 놀았고요. MFR 따로 놀았고요. 라스 따로 놀았고요. 크레니얼 따로 놀았고요. 예 치료들 다 따로 놀았어요. 진짜. 근데 어느 순간 그 구분이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BLT만 잘 맞춘 BLT에 대해서 제 나름의 그게 연결이 되면서 그다음에 BLT가 잘 된다는 얘기 뭐죠? 아까 내가 눈을 잡았을 때 드럼한테 제대로 인기지 되어 있을 때 이쪽에 힘든 라인 오브 텐션 긴장 때문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데는 순간적으로 싹 연결이 돼버려요. 필름 터미널에서 어떻게 잡냐면 이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미고 있는데 인기가 제대로 되면 이쪽에 요추 1, 2번이나 요추 3번까지 쭉 하다 보면 서로 쑥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가 서로 텐션이 연결이 가장 잘 되어 있구나.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인기가 잘 되면 가볍게 저절로 컴프레션 돼요. 저절로. 내가 너무 의도하지 않아도. 지금은 원장님들이 조금 쉬운 기법부터 BLT를 자꾸 해보는 연습을 가지면 라인 오브 텐션이 잘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간을 잡고 내가 맥을 잡고 어떤 진단에서 간이 나왔으면 간을 딱 인게이지 했을 때 오수열자리 있는데 손발을 짜면 서로 딱 연결되는 라인 오브 텐션이 제대로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확곡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족삼리가 될 수도 있고 태충혈자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 부분이 제대로 된 임상의 사암침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하고 연결된 오수열에다 침을 놓는 임상 제대로 머리 오행을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오행을 막 돌리다 보면 막 이게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응용된 이렇게 BLT를 응용한 사암치법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잘 풀리거든요. 림프 흐름도 좋아지고. 그 부분은 원장님들 림프를 느끼고 자꾸 더 연습을 하다 보면 림프하고 림프가 서로 혈자리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라인 오브 텐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고 시철균 원장님이 갑자기 요즘 이렇게 자꾸 머리가 안 돌아가네. 시철균 원장님 오늘 안 오셨나? 뭐였죠? 아무튼 그런 것도 잘 느껴지게 됩니다.
이어풀 할 때, 현가축. 현가요법. 우리 장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장 원장님이랑 저랑 이제, 2015년부터 이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현가요법. 현가요법이 훨씬 더 손으로 잘 느껴지게 됩니다. 훨씬. 이어풀 할 때 귀를 당기기 전에 몇 초 정도 인게이지하면 BLT 되나요? 최소 10분 정도 있어야, 10초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SBS 기법을 할 때, 정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평고를 잡고 압박을 줄 때 약간 후두부로 있는 사선 방향 힘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상태에서 L, C1, C2, C3, C4까지도 풀려고 할 때 힘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약간 이 방향이죠. 그러다 보면 약간 벡터가 살짝 이렇게 곡선 방향이 되기도 하지만 막 크게 한다면 먼저 SBS에 집중을 하고 SBS에 좀 집중이 되면 C0, C1 쭉쭉쭉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전신을 컴프레션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리고 특히 제가 음, 어, 작년에도 제가 작년에 두 팀밖에 제가 못 받았거든요, 솔직히. 이런저런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16